우리 그 구풀교육이라는 회사가 이제 김파랑문예원과 구풀국어학원과 이제 출판교재 등등을 하고 있는데, 그 서울 송파 문정동에 연구소예요. 굉장히 큰 연구소가 있고 많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파랑문예원이 뭐 상당히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뭐 뭐뭐랑 문예원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한 이름으로 학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또 들어가 보면 프로그램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해요. 예. 얼마든지 뭐 이름도 따라할 수 있고 프로그램도 따라할 수 있지만은 이 교재를 따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교재가 우리가 남다르다. 그걸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우리 그 입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입시를 보니까 우리가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어요. 그렇죠? 수시에는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이 있고 논술 위주, 그다음에 실기가 있는데, 학생부 위주에는 이제 학생부 교과라고 해서 이제 내신을 중심으로 가는 그런 전형이 있죠. 학생부 종합은 이제 내신에다가 이제 생기부, 비교과까지 이제 관리하는 게 학생부 종합이죠. 근데 보통 학생부 교과를 우리가 이제 내신 중심으로 하더라도 학생부 종합도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내신 관리를 할 때는 생기부 비교과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논술 위주 전형이라는 거, 요 논술 위주 전형은요, 요거는 고3 가서 결정하면 됩니다. 고3 가서 내가 논술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서 한 1년 정도 보통 하거나 아니면 여름방학부터 한 4, 5개월 정도 하는 게 그 논술 전형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논술 전형은. 이 논술 전형은 수능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실기하는 친구들이 가는 거고, 정시는 이제 수능 위주로 가는 건데, 우리가 수시라는 것은 일단 내신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생기부 관리가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수능 최저, 좋은 학교는 수능 최저가 있고, 앞으로 우리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그 밑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수능 최저가 이제 강화될 거라고 지금 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수능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수시로 간다는 거는 내신, 그다음에 비교과 관리, 그리고 수능 다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하면 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예. 그러면 정시는 이제 수능만 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서울대가 내신을 반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다 서울대 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내신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내년에는 고대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하고, 후년에는 연대가 정시에서 내신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정시에서도 내신 반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그러면 정시도 내신, 수능, 비교과 이 세 개를 다 하는, 한마디로 다 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하면 되는 거니까. 예. 사실 내신이 안 들어가면 그냥 자퇴하고 그냥 수능 이렇게 지금 애들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 좀 막아야죠. 뭐 그렇죠. 그러려면 대신 들어가야죠. 자, 그래서 이제 다 하면 된다 결론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그럼 전형으로 실제로 그 주요 대학을 가느냐 한번 보니까, 전형 유형별로 보니까 그 아까 내신을 주로 보는 학생부 교과로 이 주요 15개교라고 하는, 뭐 주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이제 10% 정도로 애들이 학생부 교과를 가요. 물론 전국 뭐 지방들을 다 포함하면은 학생부 교과가 40%, 44%에 육박하지만은 한 10% 정도 서울 주요계교는, 종합은 한 30% 정도, 그리고 정시로 한 40%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 사실 50%까지 이제 올라갔어요. 50%까지. 근데 정시는 재수생의 비율이 60~70%에 달합니다. 주요 15개교는 60~70%가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재학생들은 20% 정도의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 정도. 그래서 이제 10%, 30%, 20%의 비율로 전형 유형별로 주요 대학을 간다. 이 정도 이해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이 없어졌어요. 대부분이 없어졌는데, 우리가 생기부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뭐냐? 생기부의 중요한 내용은 일단 내신이 중요하죠, 그렇죠? 내신. 예, 그래서 내신 성적 관리를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를 하면은 늦습니다. 예,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내신 관리를 하는 연습을 제대로 못했는데 고등학교 때 어떻게 내신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때부터 내신 관리가 시작된다. 그 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 세특이라는 거는 뭡니까?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내가 어떤 내용을 배웠는데 내가 그거와 관련해서 독서를 하고, 또 뭐 그래요? 독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거 뭐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제 보고서를 작성을 하거나,
또는 뭐 선생님이 써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써내면서 자신의 교과 역량을 보여주는 게 세특이에요. 그렇죠? 이건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이스 들어가서 어떻게 쓰여졌는지 확인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창의적, 근데 이 교과 쓸 때 애들이 이제 흔히 하는 실수는 뭐냐면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된 독서를 하고 요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이해하게 돼서 내가 이런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나의 진로, 내가 나중에 의사가 될 건데 내가 뭐 사람들한테 어쩌고 그렇게 진로로 연결 지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예. 사실 진로도 없잖아요, 사실. 진로는 수능 보고 결정하는 건데 진로도 없으면서 어거지로 교과랑 진로 연결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과 역량만, 자기주도 학습 교과 역량만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중학교 때 연습을 해보면은 고등학교 가서 한결 쉬워진다.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거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외부활동이. 그러니까 이제 교내활동 그냥 성실하게 하면 되는데 이것도 굳이 어거지로 진로랑 연결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에서도. 요즘은 진로랑 연결을 짓지 않고 생기부를 많이 해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물론 뭐 있으면은 뭐 연결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관리들을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지 고등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중학교는 고등학교의 연습인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신 개편안, 우리 현재 중학교 2학년 밑에 애들 내신 개편안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뭐가 달라졌죠? 내신 개편안에서? 예. 9등급제인 상대평가가 5등급제 상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고교 학점제나 뭐다 얘기가 많지만은 상대평가에서는요,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줄 세우기예요, 상대평가는. 그래서 1.0등급, 1.1, 1.2, 1.3, 2.1, 1.1, 2.2 어디에 해당하냐 그냥 줄 세우기 하는 거예요, 내신은. 예. 그래서 내신 잘 따기 위한 과목을 듣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상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예, 없는데 딱 하나 달라진 구간이 바로 1.0 구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1.0. 그래서 이제 서울대가 이제 생기부 딱 보니까 얘가 1.0이야. 그러면 이제 전교 1등이잖아요. 아니면 전교 2등이에요. 그럼 서울대는 고민 없이 얘를 그냥 뽑으면 돼, 그냥. 의대에서도 그냥 뽑으면 돼, 1.0이면. 근데 2028 이제 대상, 현 중2 애들부터는, 딱 보니까 1.0이네? 근데 10%네? 근데 10% 안 됩니다, 이거. 6%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250명이라고 하면은 전교 15등인 거야. 그러면 서울대가, 1.0이네? 2028이네? 전교 15등인지 1등인지 모르겠어. 그쵸? 1등과 15등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뭘 보겠어요? 수능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얘가 15등일지도 모르니까 수능을 봐야지. 수능 최저. 그리고 수능 최저를 확 높여주고 또 뭐 보겠어요? 생기부 같은 거 보겠죠. 그렇죠? 그러면 생기부나 수능까지 생기부를 잘 써주고 수능을 잘 관리하는 것은 자사특목고 또는 갓반고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런 자사특목이나 갓반고를 가서 전교 15등 안에만 들면서 생기부와 수능 관리까지 하게 되면은 의대 뭐 서울대를 막 뚫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자사특목 일반고를 갓반고를 가게 되면은 전교 100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제를 알아라는 거지. 이 주제를 알아라고. 그래서 잘 고민을 해서 고등학교를 썼는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전교 15등 이내만 해도 돼. 전교 15등 뒤에는 그래요. 우리 전교 15등 이내들 거잖아요. 우리 반에서 2등, 3등부터 상관없는 얘기야. 특히 3등급부터 요구가는 대학 못 가는 구간입니다. 엑스표 치면 돼요. 사선 치세요. 어쨌든 간에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반에서 2등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언제 알 수 있어요? 중학교 때 알 수 있는 거죠. 내신 성적으로. 예. 그래서 중학교 때 제가 봤을 때는 내신 성적 국영수 과사 평균이 95점 정도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1.0 해볼 만하다. 과거는 1.0 전교 1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반에서 한 2등 정도 해도 1.0이니까 할만하잖아요. 의대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중학교 내신을 95로 목표로 아니에요? 집중이 뚝 떨어지네.
뭔 95야? 이러면서 80점 됐는데 좋아요. 변할 수 있습니다, 애들이. 고등학교 때 변하는 애들이 0.001%.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능은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언어라는 문법을 이제 두려워하는 아이들이 이 화작을 선택을 이제 과거에 했었지만 지금은 그냥 다 공통이니까 다 하면 되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지금 수원, 수투, 확통 요게 현재 27수능에서는 문과 범위거든요. 문과 범위. 근데 문과 범위로 되면 수학 애들은 부담이 확 줄지 그냥. 이과 애들은. 그렇죠? 문과 애들은 다 같이 보고 이러잖아요. 확 줄죠 부담이. 문과 애들은 박살 나는 거지 뭐 그냥. 입시의 핵심은 수학입니다. 수학에 대한 투자는 끝까지 놓으면 안 돼요. 수학은. 입시의 핵심은 수학이에요. 두 번째가 국어. 이걸 뭐 근데 이제 수학은 요 심화 수학이 선택되냐 안 되냐가 관건인데 지금 이 공통은 문과 애들이랑 같이 본단 말이에요. 문과 애들이 많이 깔아준다고. 근데 얘는 이과 애들만 본다고 이거는. 절대평가지만 이과 애들만 보니까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절대평가라도. 그래서 또 이게 되면 이과 애들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확통, 미적, 기하 5과목을 관리해야 되니까 이게 선택되냐 안 되냐가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선택이 안 되면 부담이 줄어들면서 얘가 또 너무 얘가 뜨면 또 얘가 또 너무 떠가지고 교육부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탐, 과탐 같은 경우는 이과 애들은 사탐, 이제 문과 애들은 과탐 하는데 이게 통합과학 통합 사이가 이게 중학교 과정이잖아요. 이게 중학교 과정. 그래서 우리가 과탐의 영향력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중학교 건데 어떻게 이루어가지고 상대평가를 해? 이거 원래 제가 받았을 때 이거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상대평가 못할 텐데 하고 막 물어보니까 교육부에서 융합형으로 출제하겠어. 융합형이라는 건 결국 지문을 주고 해석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역시 국어의 시대가 또 열린. 그래서 저는 이거 맨 처음 받아봤을 때 얘가 절대평가였단 말이에요. 그 심화 수학이 아직 채택이 안 된 상황이야. 그래서 이거면 이거 국어인데? 뭐 이러면서 좀 그랬지만 어쨌든 그걸 두고 볼 일이니까. 그래서 요즘에 대치동에서 문해력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 융합으로 출제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결국에 입시는 고등학교 때 국어, 영어, 수학을 내신 수능에서 잘하면 돼요. 뭐 변하지 않아요. 그거는 입시가 바뀌든 말든. 근데 우리 기파학문회원은 이 국풀 학습법이라는 이 학습 철학을 가지고 애들 학습시키는 철학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학교 때 그 내신은 그 국어 과목이 아닙니다. 국어 내신은 중학교 때 국어는 사회 과목이에요. 그냥 암기해서 보면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국어는 100점이 반에서 대여섯 명 나와도 상관없어요. 다 A 주면 돼요, 그냥. 고등학교 국어는 100점이 대여섯 명 나오면 큰일 납니다. 왜? 반에서 2등까지만 1등급을 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고등학교 국어 내신부터는 이 변별력 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이 변별력이라는 건 뭐냐? 국어는 낯선 지문을 주거나 이거의 개념을 적용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로 간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암기만 하는 거는 뭐 다 암기하죠. 웬만한 건 애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 능력이 바로 문해력이라는 건데 이것이 필요한 게 이게 국어 내신에서 고등국어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문법이 이제 기본 베이스는 암기입니다. 오히려 암기는 그렇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학과 비문학에서 이제 문해력을 요구하는 이런 게 나와버리면은 일단 자기가 처음 보는 작품들이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에서 이제 결국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초등, 중등 과정에서 문해력을 최대한 끌어올려 놓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식은 나중에 배우더라도 문해력을 최대한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최대 관건인데 우리 기파학 문해원은 이 국풀 학습법이라는 그 공부 방법을 통해서 애들의 문해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예요. 문해력이라는 건 간단하다는 거죠.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깊이 있게 사고하는 훈련을 많이 하면은 문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뭐를 통해서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독서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책을 읽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책을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나오는 거야. 막혀 자기가. 그러면은 반복해서 읽어. 그 부분을. 안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슨 뜻이지?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막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 또는 막 단어를 찾아보기도 해. 없나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예,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책 막 여러 개 막 두루두루 읽고 막 찾아보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국어학원 한 번도 안 다니고 그냥 영재고 과고 갔다가 서울대 가는 애들이에요. 우리 얘기는 아니죠.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 걔네들은 우리하고는 올 필요도 없어. 혼자서 책만 읽는데. 지가 알아서 이걸 하고 있는데 지문을 반복적으로 사고하고 혼자 하고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휙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하라고 독서론수학원에 이제 보내. 그러면은 와 책을 학원 가기 2시간 전에 20시간 읽어야 돼 책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읽습니까 전 책을. 우리 아들 너무 빨리 읽는 거야 책을. 되게 어려운 책을 선정했더라고 고등의 학원이. 근데 그렇게 어려운 책을 우리 아들이 20시간에 읽어. 1시간 만에 읽어버려. 아무리 두꺼워도 1시간, 얇아도 1시간. 읽으면 안 돼. 속독을 배웠나 나 몰래? 그래서 그렇게 읽고 가 학원을. 그럼 내가 참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될까 해.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 토론해. 그러면은 아무거나 떠들어. 나오는 대로 뇌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토론을 해. 그러면은 이제 선생님이 노출 써. 그러면은 막 써. 노출이 중요하다. 막 써. 선생님이 막 빨갛게 막 첨삭해줘. 그럼 엄마는 뿌듯해. 뭔가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아들이래. 왜 딸을 해서 아들이 학원에 집에 와서 그래. 엄마 독서론수 학원 재밌다. 이래. 재밌대. 영어 수학 학원은 맨날 문자가 와. 이번에 레벨만 다운됩니다. 중간 테스트 평균 이하입니다. 맨날 문자가 와. 근데 국어 학원은 재밌대. 영어 수학 학원에서 지친 영혼을 국어 독서론수를 봐서 치유한 거야. 엄마 입장에서 나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책을 읽는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애도 좋대. 얼마나 좋아. 애한테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학원 가서 휴식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한 5년 다닌 애들이 나중에 이제 수업을 해봐. 걔를 고1 딱 돼가지고 내가 수업 딱 해보면 글을 못 읽어 얘가. 내가 너 그동안 뭐 했니? 그러면 독서론수학원 5년 다녔어요. 그럼 걔가 어떻게 다녔는지 보여. 그래. 그렇게 했구나? 이걸 해야 되잖아, 이거를. 그래서 비판학문이오는 간단합니다. 이거를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에요. 왜? 안 하니까. 자율적으로 어차피 안 해. 나 강제로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강제로 시키는 학원이 바로 비판학문이원이에요. 그래서 문해력의 파랑,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이죠. 문해력의 물결이 확 일어나면서 애기 얼굴이 탁 탄생하잖아요. 그렇죠? 문해력이 완성된 아이 얼굴. 엄청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은. 그래서 요런 애들로 우리가 만들겠다. 이렇게 생긴 얼굴로.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초등 아이들에게 수능 문제 풀리는 학원 보내야 할까? 이런 유튜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내가 비판학문을 검색했는데 왜 그게 떠? 비판학문이 이게 없어. 영상에는. 근데 걔는 심각하게 초등애들한테 수능 문제를 풀 필요가 있을까? 이런 얘기 막 하는 거야. 나중에 보다 보니까 우리 학원 얘기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회수가 엄청 높아. 어이가 없죠. 아이고, 문제풀이하는 학원? 한번 볼게요. 한번 어떤 학원인지. 우리 국문학습법은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중고등 때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초등 비판학문을 개원하고 1년 후에 중등 비판학을 개원해요. 그래서 우리 1년 후에 중등 비판학이 개원될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 제 반응이 좋아가지고 뭐 좀 빨리 개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초등을 다지고 나서 중등 비판학을 개원하고 그리고 목표는 중3까지 해서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서는 혼자 공부를 해요. 그냥. 내신 같은 것만 좀 학원 가서 도움받고 나머지 혼자 설계해서 이게 중등의 목표인데 나중에 중등을 제가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고등에 가면 우리가 대부분 지금 초등에서도 보통 이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렇죠? 근데 애들이 문제를 풀 때 보통 지문을 읽고 나서 선택지 3개는 보통 지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2개 사이에서 갈등에 빠진다는 거죠. 어차피 문제 출제 매뉴얼이 정답과 매력적인 오답으로 돼 있어요. 원래 매력적인 오답이라는 건 이번에 새로 신문에 나온 얘기가 아니고 30년 전부터 그랬던 겁니다. 그냥. 그래서 애들이 다 2개에서 혼동하는 거예요. 3개 사이에서 혼동한다면 걔는 외국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다 2개에서 혼동한다. 누구나. 2개에서 혼동하다가 50%의 확률로 찍는 거예요. 찍었는데 맞았어. 그럼 넘어가 애들은. 근데 얘가 사실 이 작품의 주제가 뭔지 이 문제가 뭘 물어봤는지
보기가 뭘 얘기했는지. 그래서 주제와 문제와 보기 세 개를 엮어서 1번엔 어디가 틀렸고 2번은 어디가 틀렸고 3번은 어디가 틀렸고 4번은 이래서 맞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냥 필로 50%의 확률로 찍은 다음에 맞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틀려. 그러면은 해설지를 읽는 거예요. 해설지를 왜 읽어요? 해설지 읽으면 내 문해력이 향상돼요? 단편적인 지식만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렇게 문제를 두 개의 확률 중에서 하나를 찍거나 또는 틀리면 해설지를 보는 이런 식의 학습 방법은 시간 낭비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대부분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죠. 고3까지 쭉 시간 낭비를 해요. 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공부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수학은 수학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수학은 문제가 있고 해설지에 풀이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절대 해설지 보면 안 돼, 수학은. 어떻게든지 이 문제의 그 해설지에 나온 풀이 과정을 내가 끝까지 쓰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수학은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네. 근데 안 풀린다고 바로 해설지 봐. 안 풀린다고 바로 봐. 이런 애들은 절대 수학 실력이 향상이 안 돼. 왜? 수학 실력이라는 거는 해설지에 있는 풀이 과정을 내가 쓰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향상되는 거거든, 수학은. 그래서 수학 선생님들이 해설지 뺏고 막 해설지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끝까지 해설지를 보지 말고 풀이 과정을 쓰려고 노력하는 거기서 너의 그 수학적 사고력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맞죠?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문이 있어. 해설지에 해석이 나와 있겠죠? 대충 문제 풀고 해석, 이거 안 돼. 그 해설지에 나온 해석과 가장 근사치로 내가 해석을 할 수 있게 됐을 때 내 영어 독해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영어 해설지를 안 보고 단어를 찾으면서 그 지문을 내가 해석하려고 할 때 영어 독해력이 향상되는 거죠. 국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국어도 결국 뭐예요? 아까 해설지에 있는 내용은 이 작품의 주제가 뭐고 이건 뭘 물어봤고 얘의 중심 내용은 보기의 중심 내용은 뭐야. 이거 세 개를 엮어서 1번은 어디가 틀렸고 2번은 어디가 틀렸고 3번은 여기 틀렸고 4번. 이게 해설지 내용이죠. 이거를 내가 쓰려고 할 때 내 문해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 애들은 3개 지우고 오늘은 4번 가자. 맞아? 네.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는 건 이해가 돼. 왜? 수학 때문에 그래요. 수학은 맞으면 넘어가는 과목이거든. 왜? 풀이 과정 썼으니까. 그렇죠? 예. 틀리면 해설지 읽고 그냥 끝내버려. 이런 식의 공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그래 이제부터 너는 국어를 풀 때 정확하게 그 해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야지 네가 결국에 뭘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설지 쓰기를 하려고 할 때 너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자꾸 사고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거야. 반복과 사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국어를 풀 때 지문은 뭐가 주제고 보기는 뭘 물어봤고 그래서 나는 1번은 어디가 틀렸고 이걸 다 할게요. 왜 해요 애들은? 애들은 어차피 답을 찾는 게 목표예요. 수학을 딱 쳐다보고 왠지 답이 마이너스 1 같아. 이렇게 풀 수 있다면 애들이 풀이 과정 쓰겠습니까? 안 쓰죠. 우리 애들은 원어민 네이티브 스피커들입니다. 동네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애들이에요. 국어를 대충 보면 성공을 쓰네? 이게 나온다고요. 근데 누가 그 풀이 과정을 국어를 쓰고 앉아있어. 그냥 대충 찍고 넘어가는 거지 국어를. 걔들을 원망할 건 아니야. 예. 그래서 제가 교재를 어떻게 만들었냐 이렇게 만든 겁니다. 보세요. 이게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가르칩니다. 문법은 우리가 이제 문법은 중등부터 가르칩니다. 우리가 진짜 정말 수능을 잘 봐야 되고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라면은 초등 애들한테 문법을 가르쳐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 초등에 문법을 안 가르쳐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앉혀놓고 국외음악, 자웅동화, 음절의 끝소리 현상 외워. 교실문 나가면서 잊어버려. 다음 주에 또 앉혀놓고 자웅동화, 국외음악 외워. 이런 건 나중에 EBS에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 효과라는 강의를 보면은 다 있어요. 뻔히 있습니다.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지식을 암기시키세요. 본질은 나중에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글을 못 읽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번에 수능에서 선택지를 혼동되게 했죠. 선택지도 글이에요. 그걸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개념을 가르쳐요. 중학교 때. 초등은 저는 안 가르쳐요. 글만 잘 읽게 만드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래서 초등 때 우리는 고전시가 고전소설도 가르칩니다. 저는. 예. 지식과 관련된 일체적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애들한테 이제 중학교 때 가면은 이렇게 문제를 풀라고 하죠. 근데 참 재밌죠. 문법 문제도
지문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문법 문제도 어려운 거는 결국 지문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지는 애들은 결국에 문법 지식이 있어도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애들이 문제를 풀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재는 뒷장을 넘어가면은 여기에 지문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뭐냐? 이 해설지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설지입니다. 처음부터 얘가 이 지문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을 처음부터 잘하진 못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빈칸이 조금 있어요. 애들은 이 빈칸을 이제 채워넣으면서 이 지문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고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빈칸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 하나를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이 요거 한 박스 만드는데 4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파랑은 요걸 만드는 학원이에요. 해설지를 만든다는 거죠. 뒤에 있는 해설지를 앞에 갖다 놓고 애들이 그걸 쓰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를 못 따라한다는 거예요. 지문 분석을 시키니까 이렇게. 근데 지금 수능 문제풀이 하는 학원이라고 했잖아 우리를. 그래요. 뒤끝이 지금 계속 수능 문제풀이가 어딨어? 이러면서. 아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시키는 게 북풀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래서 문제도 보세요. 1, 2, 3, 4, 5번이죠. 애들 뭐 3개 지우고 풀계산에 갈등하다가 4번. 이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지 하나조차도 요 정도의 풀이 과정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해설지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안 하고 그냥 해설지를 읽고 넘어가니까 실력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북풀학습법입니다. 자, 이런 철학을 가지고 제가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남다른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그 연구원들이 다 크게 노력을 해서 애들이 지문을 분석하는 훈련을 시게끔 따라가게 만든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제가 책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우리 애들은 우리 책만 가지고 열심히 공부만 하면은 무조건 실력 향상이 되는 겁니다. 두려울 게 없죠. 하지만 우리 애들은 안 하겠죠. 그렇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뭘 그렇게까지 해? 대충 그냥 문제 풀면 되지. 예. 그래서 그 애들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해요. 책은 완벽하게 했잖아요. 이제 애들이 이 책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돼. 근데 어차피 애들 안 해. 그러니까 하게 만들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제 춥진 않으시죠, 지금? 네. 아, 그래요? 약간 추운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좋아요. 자, 얘들아. 3년 과정으로 끝내. 독서논술 5년, 6년 다녀봐야 시간 낭비야. 3년에 졸업시켜.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정도 애들이 들어와서 6학년까지 또는 5학년에 들어와서 중1까지 정도를 다니는 걸 목표로 해. 기파랑 초등은 내신이 없습니다. 기파랑 중등부터 내신이 있어요. 그래서 초4 정도에 들어와서 한 초6이나 초5에서 중1 정도로 제가 컨셉을 잡은 거예요. 초3은 아직 외국인이에요. 네. 초3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이 아닌 애들을 앉혀놓고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집에서 그냥 책이나 읽으세요. 초3까지는 책만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냥. 우리 딸 같은 경우는 계속 살인 관련된 소설 많이 있더라고요. 연쇄살인, 토막살인. 그래서 우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그 방에 들어가면 놀라서 나와. 책 꽂혀 있는 게. 그래서 그거라도 읽으라고. 아니 살인이라도 읽으라고. 읽는 게 어디야. 뭘 컨트롤하라 그래 걔를. 그거 읽는 게 감사한 거지. 둘째 아들님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막내 휴대폰을 빨리 사줬습니다. 그 순간 독서가 끝나버렸어. 제 인생에 독서가 없어. 그래서 좀 독서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애가 초등학교 4학년 입학하는 시점에 제가 만든 게 기파랑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4학년 때. 지금 6학년이에요. 우리 기파랑문이 3년 됐습니다, 지금. 한 20년 된 거 맞죠? 3년 만에 전국을 휩쓸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데 6개월마다 진급시키고 6개월마다 다 탈락시켜, 애들. 공부하는 것도 집어보내. 그리고 손수준은 6학년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1까지 끝내버려. 학년 필요 없고요. 그다음에 커트라인은 이제 32문제에서 한 30에서 35점 정도 되니까 32문제 30, 35점이면은 한 대여섯 문제 풀고 대여섯 문제 찍고 이러면 합격이야. 근데 그래도 떨어지는 애들이 있어. 떨어지는 애들. 떨어지는 애들 제가 유심히 보니까 대부분은 수학 영재더라. 수학 영재들은
국어를 경멸해. 국어는 뭐 짜증나는 거야. 긴가. 짜증나. 근데 수학은 팍 떨어지잖아. 우리하고는 수학 영재는 안 해도 돼요. 수학 영재들은 수학, 과학을 달리세요. 그래서 영재고 과학원을 가서 서울대 가면 됩니다. 깔끔하게. 네. 우리는 수학 못하는 애들. 수학 못하는 주제에 국어라도 잘해야지. 지금 입시가 수학담이 국어인데. 네. 그래서 그냥 수능에서 어찌어찌 그냥 수학 한 2개 틀리고 국어는 뭐 하나나 100점 맞은 다음에 그냥 깔끔하게 의대 가면 되는 거예요. 의대 정도 목표로 하면 됩니다. 예, 뭘 수학 잘하는 애들은 다닐 필요가 없어. 수학 잘하는 건 축복이야. 자, 그래서 그렇게 30점이고요. 근데 가끔 초3짜리 애가 이제 딱 옵니다. 여자애가. 너무 똑똑해 보여. 국어 공부 해본 적 있니? 아니요. 하지만 제가 솔론이랑 한글 같은 걸 했어요. 그래, 좋아. 편안하게 시험 봐. 울면서 나와요. 하나도 못 읽었어. 엄마가 전화가 와. 야, 초3짜리한테 고등학교 문제를 풀려? 이 상술. 막 이러면서 막 항의 전화를 해. 자, 우리는요, 제 학생들이요, 2개월마다 진급시험 봅니다. 2개월마다. 무려 3년 동안 18번의 진급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18번의 진급시험이 입학시험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입학시험과 그 진급시험이 18번의 시험이 난이도가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에 해당하는 시험을 치고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추이를 살펴보는 거예요. 저놈이 30점 맞고 들어왔는데 3년 동안 18번의 동일한 난이도의 시험을 쳤단 말이야? 그 요놈이 8, 90점으로 가는지를 우리는 관찰하는 겁니다. 이 추이 관찰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검승부 아닙니까? 입학됐을 때 진검승부예요, 이거는. 근데 애들이 90점이 안 돼. 30점 애들이 7, 80에서 이제 끝이야. 예. 그래서 국선반에서 기판으로 못 올라가고 탈락을 해. 어머님들이 아니 2년을 다녔는데 못 올라가고 말이야. 탈락 집에 가야 돼? 항의해. 너무 안쓰럽죠? 풍월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파라는 정말 끝나고 수능을 봐요. 그리고 풍월주는 고1 모의고사를 봅니다. 네, 나쁘지 않아 고1도. 그래서 근데 들어오는 건 쉬워. 30점 장난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수학 영재만 빼고 다 붙어. 그런데 들어와서가 문제야. 6개월 후에 또 떨어져. 진급. 계속 진급해야 돼. 엄청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래서 이걸 통과한 애들만 수능을 보는데 요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능 문제풀이학원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진짜 뭐예요? 문법 안 가르쳐, 고전시가 관동별곡 안 가르쳐, 글만 읽는 능력만 가지고 또 한 3등급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3등급이 안 나오면은 3년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주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보는 졸업기념 한번 봐볼래? 아유 3등급 나왔네. 잘했어. 5등급도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읽을 수 있었으면 되지 뭘 더 필요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당당하게 화랑반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초4 때 50 몇 점 받아가지고 그리고 4개월 다니고 그만둡니다. 똥파랑이라고 그래요. 똥파랑. 똥파랑이라고 부르는데 막 욕을 하는 숙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만둬라. 그리고 수학을 주 5일 넣어라. 수학에 목숨 걸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했을 여유 있을 때 다시 화랑반 들어옵니다. 똑같이 1에서 4개월 가지고 똑같이 또 듣고 이제 올라갔어요. 자, 어쨌든 간에 저는 뭐 빨리 다니고 늦게 다니는 거 중요해요? 다니는 동안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걸쳐놓고 그냥 아니요 일주일에 책 대충 한 권 읽는 것 같아. 뭐 토론 대충 논술 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냥 내가 열심히 할 수 없는 환경이면 그만둬. 그리고 수학에 집중하고 여유가 또 오면 되지. 뭘 걸쳐놓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걸쳐놓는 건 의미가 없다. 예. 그러면 정말 이제 재원생들은 그만두면 2개월 후에 시험 봐야 돼요. 예. 뭐 괜찮아요. 아이가 약간 상처받을 수 있지만은 수학 영재니까 괜찮습니다. 입시는 수학이다. 그 다음에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테스트를 해서 전국 어디 지점을 다 이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산에서 대치로 이동할 수 있고 점수가 다 뜹니다. 예, 똑같아요. 그리고 준비 방법이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이제 그냥 시중에 이제 독해력, 문해력 문제집 같은 거 이제 풀으라고 하면 애들이 이제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해설지 보고 4번 틀렸네? 해설지 보니까 마지막 달 밑줄 이거 무의미한 거 이거 이것도 나쁘지 않아. 이것도 감이지 한마디로. 감은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래도 그거라도 하면은 그냥 괜찮다. 그런데 정말 우리 프로그램처럼 하려면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프로그램처럼 집에서 하려면은 그 지문을 요약을 시켜야 됩니다. 지문 요약. 초등학교는 지문 요약을 하네? 힘들겠죠? 그러면 지문 요약을 왜 시킬까요? 그 애기가 지문 요약을 잘 하려고? 아니에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 훈련시키려고 요약하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은 과정입니다. 결과가 아니고. 그래서 요약을 시키는 것이 걔는 요약을 어차피 못합니다. 근데 요약을 하기 위해서 지문을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려는 그 과정 속에서 글을 읽는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글이라는 건 자기가 읽기 좀 버거운 수준의 글을 읽어내려고 할 때 향상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늦게 들어온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어요. 들어오는 게 오히려 쉬워요. 다니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닐 때는 진급시험을 봅니다. 6개월 동안 3번 봐요. 무려 2개월마다. 그 평균으로 진급시킵니다. 이렇게 안 하면 왜 열심히 해? 내신 점수라고 있어서 우리 학원은 숙제가 있는데 우리 숙제는 전부 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예요. 답을 찾아오면은 주간 테스트가 똑같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주간 테스트를 다 맞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20점을 확보하고 진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숙제를 열심히, 우리 학원은 숙제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답을 찾아오는 거예요. 답을 찾아오려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얘가 탈락을 했네? 진급시험을? 그럼 우리가 정규반에서 애를 뺍니다. 특강반으로 애를 넣습니다. 그래서 2개월을 트레이닝 시켜서 다시 시험을 보게 하면 또 떨어졌네? 그러면 6개월 과정에 특강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얘가. 정규와 별도야. 거기서 얘를 계속 테스트를 시켜. 근데 얘가 6개월 과정에 특강을 무려 하고도 대부분 올라가지만 여기도 이런 떨어졌어. 그럼 이제 수학 영재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야. 너는 수학 과학에 올인이다. 과거 가자. 그렇게 해서 수학 열심히 하다가 좀 심심하면은 다시 와서 우리 학원에서 공부하면 되죠. 뭘 그렇게 초등이 뭐 그렇게까지. 그렇죠? 그래서 하는 동안은 열심히 하자. 그런데 문제집을 추천해달라고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육룡이 나라샤에서 그 날아오르다 하면서 이 샤를 보면서 서울대가 떠오르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자, 어쨌든 간에 요거는 뭐 나중 얘기니까 우리는 주 1회 2시간 반 수업이에요. 그래서 주간 테스트 10분을 볼 때 숙제 검사와 답을 찾아온 거 주간 테스트. 그리고 대부분의 수업은 독서론술 수업이에요. 지루하지가 않아요. 전혀. 재밌어요. 한 권의 책을 2주 동안 공부하면서 1주차 때는 신문, 배경, 사실, 추론. 2주차 때는 신문, 비판, 창의, 의문 이렇게 하고 그리고 뒤에 문해력이 조금 달려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용을 잘 소화했는지 이 문해력의 워크북 서바이벌이라는 걸 통해서 정답을 찾아야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집에 가고 싶은 한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정답을 찾게 만드는 거죠. 애들 대부분 통과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주 1회 2시간 반이 아니고 3시간 수업 내지는 3시간 반 수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주 1회 최소 3시간 수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애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뒤에 보면은 근데 우리 선정도서는 쉬워요. 백성의 서문들이 아니 비판하고 내용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 많이 가는데 책이 왜 이렇게 쉬워?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저는 긴 호흡의 글이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글은 우리가 짧은 문해력 글을 통해서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건 반복 학습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독서에 흥미를 못 붙이면은 걔 인생에 독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책도 읽을만 하네? 이게 정말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중학교 가면 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우리는 긴 호흡의 글은 초등에 읽을 만한 책으로 선정을 했고 우리 교재는 밖에 전시가 돼 있으니까 끝나고 가시면서 선낭반 교재를 구경하시면 됩니다. 국선 기파랑 학원을 그만두게 돼요. 안 다녀요, 아예. 국선 기파랑 책은 아예 쳐버리세요. 숨겨요.
결승 간에 선당방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이 독서론술 수업인데 2주에 걸쳐 하는 이 독서론술 수업을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입학해서 6학년 때, 내지는 5학년 때 입학해서 중1 때, 6학년이나 중1도 입학해요. 네, 6학년이나 중1 학생들 같은 경우 애들이 좀 머리가 컸고, 걔들은 진짜 원어민이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오래 생활한 애들이야, 걔들은. 원어민 대우를 우리가 좀 해줘가지고, 걔들은 월반을 시킵니다. 초6과 중1 애들 같은 경우는 월반을 시켜요, 우리가.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월반을 시킵니다. 입학 성적이 맞으면은. 예, 그래서 초1과 중1이 하고, 대치동에서는요, 이 초등기 파랑에 중3도 다닙니다. 예, 대신 혼자 하면서. 왜냐하면은 초등기 파랑에서 그 국선하고 기파랑 레벨이 있죠. 그 레벨은 나중에 우리가 개원하는 기파랑 중등의 중1 교재보다 어렵습니다. 그게 초등 과정이. 그 초등에서 끝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는 내신을 하는 아까 제가 내신의 중요성을 얘기했기 때문에 내신을 하는 시점에서는 중등 가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독서론술 수업 한번 살짝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신문 읽기. 매주 신문 읽으면서 어휘도 풀고, 두 번째는 배경 지식. QR코드 클릭하면은 영상이 나와서 배경 지식을 같이 공부하고, 3번은 사실적이에는 요거는 숙제예요, 숙제. 예. 그래서 이 숙제는 애들이 책을 읽고 이걸 숙제를 해와야 돼. 근데 얘가 이 숙제를 안 해왔다는 거는 얘가 책을 안 읽어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을 안 읽어온 애들은 수업 참여가 불가하다. 책을 안 읽어올 수 있지. 뭐 집에 일이 있거나 뭐 감기 걸렸거나 안 읽어올 수 있어. 근데 안 읽어온 애를 앉혀놓고 수업을 해. 이게 아동학대입니다, 바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지금 이런 아동학대를 하고 하면 안 되지. 책을 안 읽을 수 있잖아요. 옆 교실로 빼서 책을 다 읽고 숙제를 하고 다른 수업으로 와라. 이게 맞죠. 당연한 얘기를 수업 참여 불가하니까 뭔가 잔인하다 이런 느낌이 아동학대보다 나아 이게. 예. 그 다음에 추론적이에 선생님하고 같이 추론하면서 이제 문제를 푸는 여기까지가 독서논술 1주차 수업이에요. 2주차 때는 비판적 이해라고 해서 찬성과 반대로 개요를 작성한 후에 토론을 진행을 합니다. 토론을 진행한 후에 이제 창의적 이해라고 해서 조건에 맞춰서 글쓰기를 하는데, 조건에 맞춰서 짧으면 600에서 800자, 길면은 1000에서 1500자까지 글쓰기 노트가 따로 있어요. 원고지 노트. 원고지 노트에 써서 제출하면은 선생님이 첨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이제 첨삭한 거 딱 보고, 선생님 빨간 펜으로 열심히 첨삭해줬구나. 얘야 너도 좀 보렴. 그럼 애기는 띄어쓰기 맞춤법 틀렸네? 하면 괜찮아, 걔는. 보통 안 봐. 그러면 첨삭을 왜 하는 거야? 엄마 뭐라고 하는 거야? 엄마 좋으라고 하는 게 첨삭이에요. 그렇죠?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첨삭은. 예. 첨삭이 의미가 있으려면요, 첨삭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쓰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첨삭은 다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뻔히 보는 게 뭔 의미가 있냐고. 그리고 맞춤법 띄어쓰기가 중요해, 지금? 글을 못 읽고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2개월마다 무료로 이 고쳐쓰기 클리닉이라는 걸 진행해요. 2개월 동안 글을 4편 쓰거든요. 그럼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앉아있고 그 앞에서 자기가 썼던 글을 첨삭한 걸 바탕으로 다시 쓰기를 하는 거예요. 글이라는 건 고쳐쓰기 하면서 실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고쳐쓰기가 바로 뭐예요? 반복과 사고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고쳐쓰기 클리닉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석하면서 실질적인 글쓰기 능력이 향상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애들이 책을 읽어오기 전에 선정도서의 어휘를 다 교재에다가 이미 찾아놨어요. 우리 연구원 애들이 책을 읽으면서 이 단어는 외워야 돼, 이 단어는 외워야 돼. 이거 다 써놓은 거예요, 충격적으로.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 단어를 먼저 외우고 주간 테스트를 본 다음에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력이 들 수밖에 없죠. 지금 어휘책 우리가 선물로 이제 하나씩 우리가 만든 정말 정성스러운 어휘책을 다시 드렸습니다. 이런 어휘책은 죽은 어휘입니다, 솔직히 해서. 왜냐면은 보통 이제 다음 주에 10페이지까지 외워와 그럼 애들이 엘리베이터에서 쓱 봐. 그 테스트 보고 끝이야. 어휘라는 거는 문장 속에서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휘 공부를 시키고 또 우리가 한 권의 책을 가지고 2주 동안 수업하다 보니까 두 번째 주에 수업에 올 때는 이 독서 퀴즈라는 이 숙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OX를 우리 숙제는 뭐라 그랬죠?
답을 찾아와야 되는 숙제고, 답을 찾아오면은 주간 테스트를 잘 볼 수 있고, 주간 테스트를 잘 보면 진급을 합니다. 그럼 애들이 이 선정도서의 독서 퀴즈를 풀어오려면, 답을 찾아오려면 애들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을 한 번 더 읽어와야 되는 거예요. 선정도서도 2주 동안 반복적으로 읽게 만들려고 이런 숙제를 우리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OX라고 애기들처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또 이거를 수능의 문제 유형을 참고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수능 문제풀이가 아니고 독서 논술을 통해서 수능의 문제 유형까지도 이미 학습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감상의 적절성이라는 유형도 이렇게 우리가 숙제로 내는 겁니다. 또 우리가 문학에서 개념 같은 것도 알아야 되죠. 주동인물, 반동인물 이런 개념들 우리가 단순히 문제 풀라고 안 하고 선정도서에서 이런 개념들을 찾아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개념들은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주동인물이네, 반동인물이네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독서 논술 수업을 통해서 문학의 개념, 수능의 문제 유형, 어휘, 글쓰기, 토론 모든 걸 사실상 수업을 다 끝냅니다. 생각보다 지루하지가 않아. 예. 근데 여기서도 부족해서 이제 뒤에 문해력이라는 수업이 뒤에 좀 덧붙이는 거예요. 문해력은 우리가 문해 도구 14가지라는 이 도구를 만들었어요. 이 14가지의 도구를 알면은 너는 모든 글을 읽을 수 있어. 그래서 매주 문해 도구를 한 가지씩 배웁니다. 예. 그래서 매주 한 가지씩 문해 도구를 배우는데 그 문해 도구 1번은 뭐냐? 이 주어 서술어예요. 우리 주어가 앞에 있고 서술어가 뒤쪽에 있어가지고 얘가 엄청 생략이 되고 얘가 막 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 이거 찾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걸 이용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 애들한테 가르친 다음에 이제 워크북 서바이벌을 하고 답을 먼저 찾은 애들은 먼저 집에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거 한번 푸는 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주어 찾아봐. 그러면 애들이 우리는 비트코인은 국립공원은 고고학자들이 일반인들이 이렇게 찾아요. 그럼 선생님이 1번 답은 우리는이야. 그래. 그러면 또는 추첨 넘어가. 자, 주어 우리는이야 동그라미 넘어가. 무슨 공부를 한 거예요, 얘는? 이런 공부와 이런 수업을 왜 하는 거예요, 대체? 우리나라의 모든 학교와 학원은 다 이런 식이야. 아니, 미출치지, 걔가 원어민인데, 누가 봐도 우리는 주어지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 왜 이걸 왜 시켜, 괜히? 보세요.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 문맥적 의미 속에서 도덕적 판단을 한다의 주체는 우리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애들을 학습을 시켜야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답을 찾아와서 앞에 선생님한테 나와서 확인을 받는 거야. 선생님이 딱 보니까 얘가 요거 하나 틀렸어. 그러면은 5번 틀렸다고 얘기를 안 해. 그리고 틀린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찾아봐 이래. 그럼 얘는 돌아가서 잠깐만 같은인가 같은 것은 답을 바꿔. 선생님이 처음에는 분명히 하나 틀렸거든. 두 번째는 따라라라. 그럼 선생님 또 얘기를 안 해. 또 틀린 문제가 있구나. 다시. 저는요, 얘가 답을 알고 가길 원하지 않아요. 그냥 이 문장들을요, 1000번씩만 읽고 가면 돼요, 그냥. 1000번씩만. 집에 가고 싶은 큰 욕구를 이용해가지고, 대체 주제가 뭘까? 얼마나 치밀하게 이걸 보겠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서 독해력이 향상되는 것이 문해력이. 답 그냥 알려주고, 에이. 자습 다 있는 거. 집에 가서 해설치라고 하냐, 그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렇게 애들을 수천 번 읽고 선생님이 중간중간에 팁을 주면서 애들을 통과시켜주는 거예요. 그 집에 보내는 거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렇죠? 워크북 서바이벌. 그래서 이렇게 수천 번 읽었어. 이 문장을 수천 번. 그리고 집에 가서 이제 숙제인데 명제 판단이라는 숙제인데 우리 숙제는 답을 찾아봐야 되는데 봤는데 수업 시간에 수천 번 읽었던 문장이 또 나와. 계속 반복되죠, 우리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진짜 아빠네는 교재를 정말 대충 만든다. 또 나왔어. 계속 반복해. 뭐야 이거 교재 대충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요 문장에 나온 정보만 가지고 우리는 일상에서 도덕적 판단을 하며 살아간다. 요 내용을 요것만 가지고 끌어낼 수 있으면 참, 못 끌어내면 X입니다. 요 답을 찾아와야 주간 테스트를 잘 볼 수 있고 주간 테스트 잘 봐야 진급하는 거죠. 예. 여기서 애들이 엄청나게 또 집에 가서 이걸 읽으면서 뭐해요? 사고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예, 우리 아들이 이제 이걸 하면서 학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이 그만두는 걸 딱 보면서 만든 게 숙제 클리닉이에요. 학원에 와서 숙제하기 해라.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선생님은 대신에 절대 답을 알려주면 안 돼. 약간의 팁을 주면서 걔가 선생님 앞에 숙제를 하게 만들어라. 적응하게끔. 그래서 앞에 3개월을 학원에서 만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애들이 명제 판단을 하는데 우리가 수능에서 비문학 독서가 어렵다면서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명제 판단. 되게 어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애들이 그럼 여기서 또 수업 시간에 수천 번 읽었던 문장을 또 수천 번 읽으면서 숙제를 했어. 근데 여기에 어려운 단어들이 뒤에 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어휘력이 향상되는 거예요. 아름답네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우리 기파랑 운영의 수업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시켜가지고 요 진급 시험이자 이 입학 테스트 점수 이런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고 입학 테스트는 일단 편하게 보시고 뭐 떨어지면 뭐 6개월 후에 가면 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회차별 성적, 성적 추이 분석, 클리닉 우선순위 분석하면서 엄청난 분석표가 나와요. 얘들을 쫙 관리하는 거예요, 성적을. 네. 테스트 시간은 60분, 1시간이고 편안하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아마 금방 마감될 겁니다. 왜냐면은 한 반에 정원이 8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원이 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강의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 어쨌든 금방 늘리겠지만은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주간 테스트 숙제 검사 매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 문자를 매주 보내고요. 숙제 클리닉 요거 초반에 아이들은 숙제 클리닉을 많이 오면 좋습니다. 그리고 글쓰기 클리닉 2달마다 고쳐쓰기 하는 거. 글쓰기 실력은 여기서 향상되는 거예요. 학원에서 대충 쓰고 청산받는 거 가지고는 안 돼요. 자세한 내용을 제가 써놨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우리가 학원에 이제 엄청나게 붙여가지고 애들을 뭐 다양한 상들을 많이 줘요. 상을 많이 주면서 애들 동기부여. 그래서 애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끔 스티커도 붙여야죠. 스티커 열심히 붙이면서 상 많이 줘야 돼. 애들은 그렇대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 기파랑은 이 국풀학습법이라는 학습 철학 뭐냐?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사고하는 트레이닝. 이걸 시키는 걸 베이스로 교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만든 교재를 애들이 열심히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니는 동안은 승급도 해야 되고 막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애들도 동기부여를 시키고 잘하면 막 상 주고 막 붙이고 하면서 애들이 이 세상 속 기파랑문화원의 세상 속에서 열심히 따라가야 결국 성적이 오르는 거지. 그냥 걸쳐놓는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학원은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든 게 우리 학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기파랑 문혜원 어머님들 야, 또 영상에서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봐서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또 다시 한번 또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수서에서 LSRT, SRT 타고 저희 엄마는 수서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이제 장지 쪽에서 오피스텔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어제 새벽까지 또 수능 문제 또 리뷰를 하고 오늘 바로 또 SRT 타고 이렇게 넘어왔는데 또 추운 날씨에 여기까지 와주시고 그리고 학원 설명 쭉 들어주시고 지금까지 남아주신 어머님들께 도움이 되는 말씀 전하고자 왔습니다. 지금 104만인가요? 유튜브 이미 빌리가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갔다가 올해 하반기부터 되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대상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부모님들까지 다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강연 경험으로는 이제 뭔가 좀 새싹이지만 그래도
글쎄요, 제가 인플루언서 연예인분들 다 포함해서 대한민국 수험생하고 자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많이 소통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아닌가. 매번 댓글이 올라오고 제 이제 팬카페에서도 매번 몇십 개 글이 올라오는데 다 공부 관련 고민이 대부분이고요. 그 와중에 좀 잘하는 중학생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님들 이제 애들 중학생 됐을 때가 이때 힘들거든요. 사춘기 막 오고 그리고 애들이 자녀가 이제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따라서 그 친구들 어떻게 또 사춘기 때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귀납적인, 그러니까 어떤 전문가분들처럼 이론을 제시하고 그걸 바탕으로 근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제 제가 봤던 수험생 친구 좀 어떤지, 지금 초등학생도 이렇지 않나요? 어머니들 내지는 지금 중학생도 이런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머님들께 좀 공감이 갈 만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설명이기 때문에 국어 관련 얘기들도 들어갈 거예요, 중간에. 근데 전반적인 오늘 저는 이제 공부 전체에 대한 내용, 제가 생각하는 공부, 그리고 우리 자녀? 공부를 어머니들 지금 조금, 지금 중학생 직전에 좀 안 할 것 같으면 왜 애들은 공부를 안 하려고 할까? 이런 것들, 지금 현재 시대에, 2023년에 공부에 대한 고민이 있는 친구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총괄적인 얘기, 저의 어떤 가치관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강탈했죠. 2028 대입 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정부는 이제 교육부를 주도로 해서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어떻게 확정되면 좋을지를 갖다가 계속 돌고 있을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게 어머니 잘 모르시겠지만,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5개 지역을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해서 나갈 것 같은데, 시안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저도 영상을 찍었는데, 안 보신 어머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이제 대입 개편 시안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지금 초등학생 때부터 대비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이제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드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선행학습 관련해서 남기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이제 국어영재교육원이에요. 17년 역사를 바탕으로 기파란 문해원 학군지 중심으로 되게 성공을 한 시스템이 이제 울산 옥동에도 왔다. 제가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 대단한 건 뭐냐면요, 어머님들. 일단 지금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국어 관심 갖고 지금 자리에 앉아 계신다. 어머님들 이미 자녀 성공할 것 같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거는요, 어머님들. 수학도 수학이다. 국어까지 어머니들 챙기신다.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 자녀 친구들 보니까, 지금 똘망똘망하고, 그래도 우리 지금 울산대 의대 보내야죠. 어머님들, 그죠? 벌써부터, 무조건 의대다. 초등학생 때? 제가 어머니들 만나면 어떤 거 느끼냐면, 초등학생 어머니들, 중학생 어머니들, 고등학생 어머니들 납빛이 달라요. 초등학생 납빛이 너무 좋아. 추운 날씨 피부결도 너무 좋아. 이게 연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똘망똘망하시 초등학교 왜 다 의대야? 이미 의대야. 우리 그쵸? 지금부터 학원 설명도 열심히 다니고 우리가 중학교 가서 공부 안 할 일 없고 무난하게 중학교 가서 자유학년 자유학기제 견디고 진로 찾고 어차피 의대다. 이쪽일 텐데 그치? 그거 하고 과거 영재 갈 필요도 없어. 우리는 전국 단위 자사고 이런 데 가가지고 멋지게 또 그래서 제가 또 오늘 기가 막힙니다. 제가 또 외대부고 출신이고 물론 오수를 했습니다만 왜 외대부고를 가서 얘는 오수를 한 거야. 미치겠네 미인이는 국어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잘 대비해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들 2024 수능 어제 제가 리뷰를 딱 뜯어봐서 봤는데 이거 새빨간 거짓말쟁이들 진짜 제가 소신발언 어제 엄청 했어요. 전 잡혀가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님들 정부에 대한 소신발언 제가 아끼지 않거든요. 저 어디 이해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 학원 설명만 나온 게 아니고 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어디만 이 학원 다니지 이런 건 절대 없고 그것도 제가 말씀 안 드린다고 이제 정지용 선생님께서 말씀드렸고 좋다 미우님 생각 잘 표출해주시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일단 온 것이고 어찌됐든 그것 때문에 제가 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물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수학보다는 그래도 수학이 1순위고 그 다음 이제 국어 영어하고 싸우는 구도긴 해요. 근데 이제 영어도 절평을 밀려났기 때문에 어머님들 과학고 영재고 말고 우린 전국 단위 자사고 가고 혹은 일반고 가서 내신 학살해가지고 의대 보내면 되겠다 딱 이러면 그죠? 그래도 초등학교 이제 자녀분들 둔 어머님들은 아직까지는 못해도 집앞 약대까지는 어떻게 해 그잖아요. 경상도 밑에 약대라나 이런 거 괜찮잖아요. 그래서 해가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제 두 분께서 합쳤을 때 또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도 많고 의학 가입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합니다. 지금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분이 이제 국어 이제 영재원 설명회까지 왔다는 거는 정말 고무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긍심을 가셔도 되고 이러면 이제 자녀분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머님들이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애들이 봐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한번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부예요. 자, 공부 2023년 공부 솔직히 말해서 교육이 보수적인 탓일까? 20-30년간 변한 게 없다. 우리 뭡니까? 시험 공부예요. 어머님들은 더 심했죠. 관동병 외우시오. 툭 일동자기가 중간에 툭 찔러나가지고 거기에 뭐 쓰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금 수업을 듣고 지적 호기심에 미쳐서 도서관에 가서 추가적인 도서를 찾아본다든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애가 놀라가지고 초등학교 교실 뛰쳐나와가지고
어떻게든 미디어 매체에서 검색해서 야 이런 내용이었구나 막 찾아보고 지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시험 제도가 어떻고 시험을 어떻게 내고 애들이 그 시험에서 우리 아이가 잘할 수 있는가 없는가 딱 이거예요. 이 공부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은 부정하면 안 되는 게 유전자입니다. 어머니들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중에 이게 좀 얘기했을 때 이거 아닌데 자꾸 하시는 분들 있는데 우리 애가 좀 앉아있는 시간이 보통 한 2-3시간 잘 앉아있었는데 요즘 30분만 지나도 자꾸 과일 달라 그러고 금방 일어나가지고 자기 무슨 이상한 아이돌 노래 듣고 있고 게임하러 가고 어머니들도 그랬잖아요. 이게 내용만 달랐을 뿐이지 글쎄요. 이게 어디 디테일까지 들어가냐면 제가 이제 뭐 윤대영 씨가 지난 오로바웃 입시 컨텐츠에서도 자주 다뤘지만 유전자가 이게 진득하게 엉덩이를 붙이고 책상머리에 앉아있는 것도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와서 진급 테스트나 이런 것도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국어 시험 보고 우리 국어 이제 80분 기준으로 이제 뭐 수능 기준으로 했을 때 글쎄요. 이 수학이 100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1시간 반. 수학이 맥시멈 100분이고 그 이상은 안 넘기 때문에 1시간 반 이상 앉아있는 그러니까 우리 애가 1시간 반 이상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시하는 시험에 대한 공부를 얘들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결정이 돼요. 이게 가장 본질입니다. 그 다음 나중에 수학으로 넘어가는데 그 전에 어쨌든 잘 다시 들으세요. 학원이든 학교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도 직업탐구 영역이라고 여러 직업을 소개하는 컨텐츠들을 찍는데 또 마침 초등교사분을 찍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다음 주에 공개가 되는데 또 이런저런 좀 가슴 아픈 사연들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 남항주시에서 제가 이제 촬영을 하고 돌아왔는데 초등학교 4학년 교사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인구 통계학적으로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인구가 팍 줄어요. 그래서 지금 초1에서 초3 막 이런 이제 뭐 동생 지니고 있고 이런 어머님들께서는 반에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잘 없어요 이제. 뭐 20명 미만 막 이런 학교도 있어. 근데 초4에서 초6까지 좀 괜찮은데 그 뒤로 급감을 합니다. 그때부터 학교 가기 사실 되게 쉬워요. 대학교 가기는. 하지만 원하는 학교를 가기는 힘들죠. 그냥 학교 가기 쉽죠. 왜 인구 급감을 하거든. 우리가 뭐 남쪽에서부터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은 그 초등교사분을 만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사실은 이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지금 되게 산만합니다. 그래서 이 미디어 매체에서 공유되는 내용들 특히나 이런 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런 것들 받아들이고 요즘 되게 쇼폼이 유행해요. 되게 빠르게 변하는 그 챌린지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공부에서 진득하게 앉아있는 학생이 많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지금 이 학원 신청하면서 아이들이 다닐 때 테스트를 보고 딱 들어가서 수업 클래스 때 지금 어쨌든 초등학교 교실이 뭐 45분에서 50분 정도 수업을 합니다만 40분 아마 50분 사이고 학년별로 올라가면 좀 늘어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넘어서서 1시간 30분까지는 앉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수학시험, 대한민국 수능 수학시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1시간 30분 앉을 수 있는 그 유전적 기질이 있는지 혹은 이게 지적 호기심만으로는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유전자이기 때문에 진득하게 앉아서 담담하게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공부에 대한 개인적인 요인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부터 이야기 좀 시작해 볼게요.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되게 이제 우리가 극찬을 많이 하고 김연아 선수 어떻게 금메달을 따는 지금 막 결혼하고 잘 살고 계시잖아요. 언론에서 막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김연아 선수 그 피땀 흘려서 목 끝까지 정말 그 차오른 그 순간까지 그 엄청난 운동들을 견디고 학창시절 버려가면서 어떻게 금메달 수가 어떻게 최고의 대한민국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세계로 호령하는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많은 언론사의 취재를 하고 예능들도 건드렸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짤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그냥 했어요. 이런 짤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공부의 극상위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유를 하자면 극상위권은 사실상 동기부여가 필요가 없는 정도. 그러니까 얘네는 뭐냐면 숨 쉬고 밥 먹듯이 공부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책으로 가 있어. 어머님들 다른 얘기를 안 해도. 최근에 이제 길거리 수학 챌린지라는 컨텐츠 어머님들 아시나요? 네, 그 컨텐츠에서 어머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던 그 분당 길거리 수학생 1,500명이 모여서 막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머님이 나와서 초등학교 4학년 집합 문제를 풀고 고등 수학 문제죠. 그걸 풀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우리 애는 뭐 저기 경시대 나가서 동메달도 받았고 뭐 알고 있었습니다. 별 말을 안 해요. 짜증나 진짜. 어머님들 같이 보는데 뭐야 이거 막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어머님도 몰라. 이게 별다른 자녀 교육이 어떻게 했나요? 사실은 그렇게 책을 읽고 우리가 이런 것들 탐구해봐도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인 요인. 어떻게 보면 유전적 기질을 진짜 무시할 수가 없고 이런 친구들이 성장해서 어떻게 되냐면 제가 또 작년 수능 만점자 3명 중에 이번에 되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국어 수학이 어렵게 나와서 작년 수능 만점자 3명 중에 2명을 제가 인터뷰를 했거든요. 한 명이 현대초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친구 딱 여학생이 딱 뭐라 얘기하냐면 서울대 의대 갔어요. 뭐라 얘기하냐면
공부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공부라는 거 언제부터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딱 이해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제가 연세대 의대 육수만에 간 친구도 인터뷰했어요. 잘 들으세요. 그 친구도 공부로 극상위권 찍은 사람이에요. 그죠? 수능에서 결국에는. 그 친구 고등학교 때 롤 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 나중에 또 나오는 게임입니다. 결국에는 카이스트 가서도 공부량을 못 채우고 수능 공부는 결국에는 시대인재 가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되게 정직한 거예요, 어머님들. 그러니까 누구는 12년의 스타트를 빨리 당겨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저학년 때부터 공부를 한 사람이 있고 혹은 한 9년치 정도 두고 초등학교 한 4학년부터 보통 이제 공부에 진짜 관심 많은 어머님들이 이제 보통 한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그때부터 학원을 가고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듣지만 그때부터 학원을 가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쌓아 올려가지고 만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뭐 글쎄요 정부가 왜 자꾸 이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이게 요즘 말로 가불기라고 하는데 안 될 거래. 그러니까 사교육을 자꾸 타개하겠다는데 지금 시험 이렇게 나오면요 어머님들 지금 어머니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이게 안 된다니까. 어머님들이 정말 열심히 돈 벌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위해 쓰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을 사실상 제도적으로 억압을 한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일이고 그걸 사실 막는 것도 되게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내든 지금의 사교육은 더 팽창할 것이라 저는 자신 있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2028 대입 개편 시한도 말씀드리겠지만 점점 더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의 시험 형태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똑같이 수능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완전히 바뀔 줄 알았는데 돌아가서 지금의 수능 만점자들과 막 연대 의대 가고 공부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제가 딱 보니까 다 좋은데 어떤 성질이 있냐면 굉장히 담담하다 이겁니다. 감정 변화가 없어요. 시험에 일일비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어머님들. 지금부터 학원 보내셨을 때 국어든 뭐 이제 수학이든 다니면서 이 친구들이 레벨 테스트 하나에도 일일비하는 그런 성격이 있으면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더 치열해지거든, 경쟁이. 그런데 가서 상대적으로 압박감, 지금 초등학생 친구들이 막 낄낄거리고, 막 끝나고 먹고, 마카 먹고 이런 거 다 좋은데, 지금 이제 전사고까지 가고, 만약에 이런 이제 분위기로 어머님들 교육시켜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그걸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지금 다 기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엉덩이를 잘 붙일 수 있는지, 담담한 성향인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유전적으로 지금 스타트 때부터 우리 아이가 좋은 명문대, 의대를 진학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가름하는 되게 중요한 유전적인 성질일 수도 있다는 거. 개인적 요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사회적 요인입니다. 공부에 대한 사회적 요인이에요. 글쎄요. 지금 세상이 뭐 고금리 고물가로 정의가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가 팍팍하다. 2, 3년 전에는 막 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해가지고 막 우리 20대 청년들 영끌해가지고 막 들어가가지고 한 친구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시대도 없고 어머님들 지금 야 취직해야지. 변호사 돼야지, 의사 돼야지. 이 말은 큰일 난다.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애들 크면서 그런 말 해가지고 지금 애들을 갖다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세태가 아니에요. 정말 전략적으로 아이들하고 딜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이미 글쎄요. 초등학생 때부터 이렇게 잘 따라오고 있는 친구들이 중학교 때 딱 사춘기 돼서 가장 힘들 거예요. 지금은 똘망똘망 우리 딱 의사과 어디 이쁘겠다. 딱 이런 생각 엄청 들면서 지금은 걱정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어머님들 중2병이란 말이에요. 중2병. 이거 큰일입니다. 다가오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관계가 있어가지고 뭐 중학생, 고등학생 겪으신 어머님들 뭐 아실 거예요, 제 말. 근데 이게 굉장히 독특한 게 뭐냐면 또 남학생, 남자 자녀인가 여자 자녀 또 달라. 일단 남자애들 특히 뭐냐면 제가 또 형이 또 3살 또 많은 형이 이제 형인데 남자인데 저희 엄마가 이제 그럼 아들 둘 키운 거예요. 저랑 이제 3, 4년 차이 이제 빠른 9이라서 제가 95년생이고 저희 형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그렇게 무뚝뚝해. 그러니까 2명 낳으면 딱 갈라지잖아요, 유전적, 그죠? 저는 엄마 닮아서 애교도 많고 막내니까, 차남이니까 막 애교도 많고 그러는데 저희 형은 엄청 무뚝뚝해서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안 해. 딱 중2 되잖아요? 남자아이 거의 90%가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어머님들. 도대체 학교에서 얘가 시험 어떻게 보는지, 중학교 1학년 때 끝나고 나서 중2부터 필기공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서는 A를 맞아줘야 얘를 갖다 특목고를 보낼지 아니면 일반고로 그냥 갈지 이걸 결정할 수가 있는데 성적을 얘기를 안 해, 우리 남자애들은. 그리고 뭐예요? 방으로 들어와서 게임합니다. 게임해요. 게임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딱 롤하고 피파 2개가 있는데 이 롤이라는 게임은 어머님들 한 게임당 50분이에요. 중간에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얘네. 지금부터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중학교 때부터 이제 지금 이게 게임 역사가 되게 오래돼서 나이대가 많이 높아졌는데 막 또 지금 고척돔에서 또 결승 또 열리고 하는데 이 대회가 굉장히 애들이 많이 하니까 가장 점유율 높은 게임인데 남학생들이 많이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 게임보다 근데 더 심각하게 피파라는 건데 지금 어머니들 들어보세요. 피파 뭐 공놀이 하는 거 축구 이게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시죠? PC방을 엄청 가고 이것 때문에 그 다음에 현질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엄카를 걸고 자꾸 엄카를 카드 내용법
보면 어머님들 눈물만 주룩주룩 나. 그래서 애들 요거 게임했을 때 잘 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요거 카드 사줄 테니까 요번 시험까지는 잘하자. 그러니까 이게 다 중학생 때 가서 우리 애들이 원하지 않는 공부를 갑자기 왜 안 해?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리 예상해서 말씀드린 거고, 여학생들 말씀드릴게요. 여자아이들 둔 부모님들, 자 중학교 딱 됐습니다. 이미 똑같아요. 아이돌에 얘네들이 이거는 미치겠다. 지금 멤버 수가 너무 많아. 그리고 외울 수도 없어. 엔터사에서 어머님들 한 명 데뷔시키는 것보다 10명 데뷔시키는 가성비가 좋아요. 한 명 데뷔시켜서 안 되면 어떡할 거야? 그럼 완전 망하는데 지금 이렇게 경기가 힘든데 투자 받기도 힘들고 10명 해서 누구라도 뚜띠어서 해가지고 해외도 보내고 일본도 돌리고 중국 막 이러고 있는 실정이 지금 느낌입니다. 지금 여자 아이돌이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죠. 왜냐? 남자 아이돌은 여학생만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자 아이돌은 남학생, 여학생 둘 다 좋아하기 때문에 여자 아이돌을 많이 밀어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주소비층이 여학생이에요. 딱 중학교 여학생들이 덕질을 엄청 해요. 제가 토스라는 이제 유튜브 채널, 토스 이제 어플, 거기서 이제 연 유튜브 채널에서 호스트예요. 거기서 덕질편을 했는데, 와, 장난 아니야. 앉아가지고 막 시장바닥 열어가지고 포카라고 해가지고 아이돌 사진을 막 교환을 합니다. 이런 문화를 알아요. 제가 뭐라 말씀드렸죠? 애들이 중2병이 왔을 때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안 할 때 어머님들 그 똑같은 공감대를 뚫어낼 수 있어야 돼. 나중에 세븐틴 뭐 17이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머님들 세븐틴 17명 아니에요. 어머님들 지금 뉴진스 멤버 정확하게 아셔야 돼. 얘는 지금 이름도 아셔야 돼. 노래도 아셔야 돼요.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아이들하고 공통적인 공감대가 없고 이렇게 동기부여가 힘든 세태에서 아이들과의 대화까지 막힌다고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진짜 중요해요. 음원 차트에 있는 아이돌들 좀 검색 좀 해보세요. 그래서 아니 밥상머리 못 들습니다. 이거 아침, 점심, 저녁이 문제. 이거 지금 학교 보내서 점심까지 대체할 수 있는데 저녁 때 돌아오면 어떻게 알고 학원에서 밥 줄 거야? 이거 아니잖아요. 아침 뭐 대강 먹고 간다 쳐도 저녁 시간 중요합니다. 그게 아이들의 성적에서 분명히 전 영향을 미친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네, 꼭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공부 얘기를 넘어서서 제가 입시, 2028 대입 개편 시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사교육을 잡을 생각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럽습니다. 원래 제가 뭘 분석을 했냐면 이 고위 관계자들 분들께서 뭐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죠. 그분들의 논문을 뜯어봐요, 저는. 그래서 입시, 특히 수능,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수년간 봤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나오냐면 수능은 절대평가돼야 된다. 수능은 없어져야 된다. 논서수령 평가로 바뀌어야 된다. 계속 이 얘기를 울부짖는 거야. 저는 그래서 2028 대입 개편 때 논서수령까지는 아니지만 프랑스 바칼로레아가 이제 서술형을 문제를 내잖아요. 더불어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대학 입시시험 때 꽂아요. 야, 우리나라 그렇게 될 거라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그분들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논서수령 수능은 아니고 그래 수능이 절대평가 되겠다까지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수능의 영향을 낮춰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어머님들 지금 가고자 하는 대학교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의대 어떻게 안 될까? 메디컬? 자, 중학교 됐습니다, 애들이. 스카이까지는 그래도 보내야 되잖아요. 애들이 응원가 너무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미님도 고대 가셨으니까, 스카이까지는, 고등학생 애들 되잖아요. 우리가 건국대 홍대까지는 어떻게. 쭉쭉쭉 내려갑니다. 홈바에 있는 우유가 바뀌어요, 어머니들. 우유 표지가 바뀝니다. 쭉쭉쭉 내려갑니다. 죄송합니다만, 건국대 홍대 대한민국 5%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일찍부터 하는 건 당연하고요. 관심 갖는 건 당연합니다. 아이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지 없는지만 너무 스트레스 받는지 아니지만 잘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찍 하는 거는 필수예요. 제가 이제 연수형하고 비교 드렸죠. 저 어쨌든 돌아가서 오케이 논서 수령은 아니야. 절평까지는 그래도 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 와, 영어 한국사 그리고 뭐 제2외국어한번 이런 거 떼놓고는 상평을 유지해버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논서수령 아젠다를 갖다가 내신으로 그래요. 교사분들이 이제 논서수령 좀 적극적으로 출제하고 그걸 지원해주겠다는 발표를 하는데 야 이거 눈 가리고 아무도 아니고 이거 교사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제 생각엔 이거 임용고시 지금 치고 사범대 준비한 우리 지금 제 또래 이제 막 임용고시 해서 이제 막 발령 가고 힘들 것 같은데요. 이거 논서수령 왜냐하면 제가 외대부고였잖아요. 5회말로 짧게 논서수령 쓰는 걸로도 했습니다. 저 때도. 그래서 이제 1번부터 8번 적고 시험이 끝나면 애들 공부를 너무 잘하잖아요. 교무실에 줄을 이만큼 써요. 그러니까 이만큼 써. 국어, 뭐 수학, 영어, 사탐, 과탐 할 거 없이 이만큼 써서 이의제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받아내려고 그래? 그걸 갖다가 수능 채점위원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라 논서수능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알죠? 그걸 내신으로 해서 우리 교원분들이 잘 해낼 겁니다. 이러는데 되게 아쉬운 판단인 것 같고 제가 정확하게
수시 정시 전에 일단은 내신과 수능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2028 대입 표시한 현재 중2기 때문에 글쎄 한 초4까지 대상인 어머님들은 거의 요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초1, 2, 3은 또 몰라요. 초1, 2, 3은 또 모르는데 한 초4부터는 거의 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 느낌으로 이제 우리 지금 자녀분께서 고등학교 진학했을 때 요 느낌이다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거 충격받지 않아서 내신이 5등급제래. 잠깐만요. 아니, 야, 9평 5 아니었어요? 야, 9등급이라서 대한민국 평균 5등급이다. 막 이런 이제 속설도 있을 정도로 9등급제 잘하다가 5등급제? 근데 이유를 들어봤더니 일본, 호주, 미국, 뭐 중국 다 뒤져봤는데 뭐 5등급, 4등급, 6등급 해서 5등급제 내외로 다른 다른 이제 나라들의 그 내신 제도가 돌고 있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것까지도 이해됐어. 왜? 이 중에 이제 교수님분들이나 이제 아시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비교 정책이라 해서 다른 나라를 참고해서 가져오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책을 낼 때, 특히나 이제 교육 정책을 낼 때 되게 참고를 많이 해요. 우리가 이제 2013, 14 때 입학 사정관제 데리고 올 때도 미국을 엄청 참고를 했단 말이죠. 물론 우리나라 시점과 다르서 막 비리도 터지고 이랬습니다만. 그래서 5등급제 오케이 놔두는데, 자 근데 절대평가라면서 동시에 상대평가도 하겠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들? 잠시만요. 아니, 절대평가, 오케이, A, B, C, D도 표기하면서 1, 2, 3, 4, 5도 표기하겠대. 이게 절평이에요, 상평. 이건 상평이에요, 어머님들. 이건 지금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대단히, 지금, 걱정하는 게 뭐예요, 어머님들? 5등급제 되고, 절평 뭐 한다고 했을 때, 5등급이면 변별이 안 되지 않아요? 지금 현행 2등급까지 1등급으로 들어오고 3등급까지 3등급까지도 2등급 안으로 들어오고 4등급의 일부 지금의 4등급의 일부도 2등급으로 들어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1등급이 4%에 10%까지 늘려줘. 야, 우리의 전사고 가서도 1등급 1등급 받을 수 있겠는데 한 10%만 할만하지 않을까요? 함정입니다. 이거 함정이에요. 일단 첫 번째, 변별력이 없을 것 같다 5등급제 때문에. 그걸 왜 어머니들이 걱정하세요? 변별은 누가 해요? 대학이에요. 대학들은 다 변별이 자신 있다 얘기하시다니 어머님들. 대학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내신뿐만이 아니라 얘네가 면접을 봐도 되고 서류를 봐도 되고 여차하면 논술까지 봐버리면 돼. 대학들은 지금 수능 절평돼도 다 상관이 없단 마인드였어. 심지어 수능을 뽑기도 싫어한다니까 우리 대학들은. 어머님들이 가고자 하는 그 상위권 대학들 의대 있잖아요. 수능제도 별로 안 좋아해요. 오지선사에서 잘 찍고 생명 유전 문제 잘 풀어서 들어온 친구들 그렇게 인정 안 해요. 수학 미적분 100점 맞아야 돼 의대 와서. 지금 의대생들 제가 많이 만나요. 수학 개뿔이 필요가 없어요. 의대 와서 다 외우고 있어. PPT 400장 500장 아무런 여러 미적분이 필요가 없어요. 의대 가서 되게 이상한 지금 제도가 되어 있다니까. 대학 서열화와 의대 열풍들이 맞물리면서 만점자 수학을 대한민국의 제일 지금 킬러가 막 지금 금지어가 되는데 킬러가 아니 뭐 킬러를 못 부르는 사람이 됐어. 어쨌든 킬러 맞추고 대학 가면 그 어려운 문제 정남녀 1% 문제 맞추고 대학 간 거 안 써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대학들이 안 좋아요. 자, 어쨌든 돌아와서 변별보다 어머님들이 생각할 거 아니다. 두 번째, 변별이 돼요. 잘 들으세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절평하고 상평을 같이 표기했어요. 5등급제래. 5등급제면 변별 안 되는 거 아니야? 일반 과목이 있고요, 어머님들.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것들. 진로 선택 과목, 융합 선택 과목 같은 게 지금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고교교육 현장에서 막 행성 우주과학 이런 이제 진로 관련된 과학 안에는 들어갔는데 물화생지는 아닌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외적인 거. 근데 막 천문우주학과 서울대는 있고 약간 그런 과목들 있잖아요. 지금 고교 현장에서도 ABC로 표기해요. 지금도 절평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걸 갖다 뭐라고? 전 과목.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전체 배우는 과목이 진로 융합 선택 합쳐서 50개가 넘어요. 그걸 전부 다 상평을 때리면 이건 또 다른 문제야. 그걸 전부 다 1, 2, 3, 4로 표기하고 잘 들으세요. 4, 50개를 1, 2, 3, 4 표기해서 거기 지금 우리 자녀분들께서 고등학교 갔을 때 40개, 50개 되는 과목을 갖다 다 1등급 받을 자신 있어? 의대 교과서면 1.0 나와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것도 다른 문제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행성 우주과학. 우리 애는 서울대 천문우주학과 꼭 가야 돼. 근데 학교에서 저 들을게 반 개설해주세요. 고교학점제잖아. 손들어서 했어요. 그거 몇 명 하냐고 학교에서. 2명 할까요? 우리 아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적적으로 한 5명이 듣겠다 해서 개설이 됐어. 그럼 거기 1등급이 어머님들 10명이 들으면 1명이에요. 10%까지 높여도 변별이 된다 이겁니다. 진로 융합 선택 과목까지 상평을 깔면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변별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 되게 무서운 것이 변별이 안 된다 이거 속뜻을 되게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내신 5등급제 그리고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경계한다? 51.0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다는 거 내신에서 꼭 좀 어머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초사 어머님들까지는 거의 99% 이상 확정이에요. 이 느낌대로 간다는 거예요.
어머님들은 어디 학교를 가든. 자, 그럼 이제 고민하시겠죠. 아, 일반 공부네요, 특목고 보네요. 뭐 지금은 이제 고민 없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특목 자사 지원해 보고 떨어지면 일반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이런 느낌. 그러니까 학교 아이들이 첫 번째 성향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떨고 첫 시험 가서 특목 자사고에 1학년 1학기 수학 시험 보자마자 눈물을 안 흘리는 애들이 없어요. 확정이야. 하지만 그 눈물을 닦고 다시금 학원에 가서 숙제 열심히 하고 할 수 있냐고 우리 자녀분들이. 그러면 보내면 돼요. 그럼 가도 아무 문제 없어. 1학년 1학기 다시 말씀드릴게요. 100%입니다. 4년 뒤 벌어질 현실이에요. 어머님들 좋은 고등학교 보내서 울어요. 왜? 후배들도 잘하거든. 내가 중학교 때 짱 먹고 들어왔잖아. 또 오레이 받고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안 된다 이겁니다. 누가 1, 2등 또 하겠어요? 쉽지 않거든요. 전국 따위 자소 보내, 현대초원고 보내고 막 상상고 보내, 외대고 보냈어. 근데도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뚫어내고 용기 있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다시금 1학년 2학년 1학기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강직하고 무덤덤한 성격의 학생이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그래도 23% 2등급 안에 10% 23이거든요. 누적 23% 안에 들 것 같은 2등급은 받아줘야 돼. 왜냐면 학종을 써야 되거든. 특목자사가 좋은 점이 학종을 쓸 수 있잖아요. 그걸 쓰기 위해서 그래도 2등급까지 우리가 하지 않을까 정도는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나중에 또 학원하고 상담을 하시겠지만 학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내신 얘기하면서 일반고, 특목고 선택 기준 제가 생각하는 수능으로 넘어갈게요. 수능 국어부터 볼게요. 국어 얘기 나왔다. 지금 현행 국어에서 매체가 있어요. 이건 뭐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거 골치 아파. 자꾸 뭐 카카오톡 나오고 막 줌 얘기 나오는데 현실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제가 어제 서울대 국어교육과 출신 강사분하고 같이 리뷰를 했거든요. 매체가 너무 힘들다 이거야. 이게 뭐 교육적인 효과도 없고 그래서 빼버렸어요. 다행입니다. 네, 2022 개정 교육과정에는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독서와 작문, 합법과 그러니까 문학이 교과서가 따로고 독서 그다음에 이제 문법, 어법 그리고 이제 합법 작문 이렇게 네 가지하고 문학 따로 이렇게 해서 교과서가 배치되는 걸 바탕으로 치는데 엄매하고 지금 언어 매치하고 합법까지 한번 나눠서 선택을 했는데 지금 같이 봅니다. 예, 공통으로 같이 보는 걸로 확정이 됐는데 이게 12월까지는 딱 기다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식적인 발표가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 국어 같이 봅니다. 국어 앞서 또 설명드리자면 이 과목이 지금 이 국어학원 특징이 뭐냐면 되게 지금부터 그 시험 국어 독해력을 위한 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국어는 그냥 논술 막 수업 듣고 되게 상상력, 창의력 펼치고 책만 읽어라 이런 것을 이제 점철되었는데 이 학원 자체가 이미 그걸 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똑같아요. 시험 공부 잘 보고 나중에 국어 최소한 3등급 이상, 2등급, 1등급 진입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이제 이 학원 많이 이제 고민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국어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어머님들 미치겠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 킬러문항 배제 이슈가 어디서 떴어요? 비문학에 떴어요. 심지어 독서예요 지금 어쨌든. 비문학에 썼는 그 지문들 있잖아요. 과학기술 어떻게 푸냐? 배경식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경제식 브레턴 우치스가 뭐냐? 이거 애들 어떻게 푸냐?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독서를 빼요. 경제도 아닌 거 됐어 이번에. 경제도 아니야. 그리고 과학기술도 물화생지 없어. 기술 중에 뭐 데이터 깔끔하게 분류된 걸로 잘 냈어요. 근데 어머니 변별 안 해요? 세상에 거 변별 어떻게 하고 지금 커트라인 85점 나오고 있어. 이거 어마어마한 시험이 있어. 어디서 이거 다 문학으로 갔어요. 어머니도 얘기 들었지만 이게 뭐야? 현대소설하고 고전스펠 딱 냈는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거. 고전스펠 뭐 이즘을 뭐 아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거 나오는데 그게 뭐가 달라요? 비문학에서 생전 들어보지 못한 거 내는 거하고 문학에서 생전 어차피 깜깜 도르고 이게 뭐야? 조선모사도 아니고 웃기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독서가 어려우면 승복을 한다 이거야. 나 그래 국어 실력 부족하면 어렸을 때 책 좀 많이 읽을걸. 학원도 열심히 다닐걸. 근데 문학이 어렵잖아요. 이거 왜 이렇게 더러워? 이거 왜 이렇게 내신틱해? 왜냐하면 어머님들 지금 성인 시험을 생각해보세요. 사촌들 생각해보세요.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지금 리트 시험, 이 변호사가 되기 위한 로스쿨 시험을 생각해봤을 때 문학이 없어요. 문학을 아마 특히 리트 시험 문학을 아마 다 독서야. 독서고 다 추론형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래적인 국어 교육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독서가 강화되는 게 맞는데 이게 킬러 문학 이슈로 털어버렸으니까 문학이 풍선 효과적으로 늘어나면서 기괴한 이제 작품들을 갖고 오게 되고 그 안에서 선지도 굉장히 뭐 표현 매력적인 오답하는데 그게 또 뭡니까 어머님들 킬러 새로운 킬러야 이거. 그런 것들 추이를 보고 어쨌든 국어가 트렌드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기 때문에 차근차근 대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할 거고 지금 이 트렌드 글쎄요 계속 유지된다. 왜냐면 시험을 어렵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계속 보여요. 지금 28% 30% 넘어가 N수생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걔네 어떻게 변별할 거야? 6모 때 N수생들 들어오잖아요. 그거 2배로 9모 때 들어와요. 그거 2배로 수능 때 들어와요.
지금 고등학교 4학년이란 말이 있어. 어머님들 고등학교 3학년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4학년이야. 미치겠다. 대치동 학군이 중심으로 고등학교 5학년이야. 삼수까지 필수야. 제필 3사야. 제필 3필이야. 미치겠다. 이거 어떻게. 등골이 무너진다. 등골이 무너져.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거 이거 나쁘지 않아요. 아이가 원한다. 뭐 아이가 스트레스 받는데 밀어놓고 우리 어머니들 그건 아니죠. 아이 행복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수학도 다니고 국어도 조금 이렇게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죠?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어에 다시 돌아가서 그런 어떤 문학이 높아진 트렌드를 갖다가 문학 지문을 이렇게 독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 학원에서 좀 체계적으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거 저 이제는 필요하세요. 이게 예측이 안 돼. 진짜로. 수학 가겠습니다. 배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를 같이 본대요. 지금의 수원수투거든요. 그럼 수원수투 확률과 통계를 같이 본대. 원래 지금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선택하라고 해서 최상위권 이공계 친구들은 미적분이 아니면 기하, 특히나 미적분을 선택해야만 대학을 갈 수 있는 구조였어요. 근데 미적분하고 기하는 어디 갔어요? 갑자기 절대평가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심화수학을 여는데 미적분하고 기하 합쳐서 절대평가로 심화수학을 보겠대. 근데 이거 확정될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 대학들이 우리 저거 미적분 기하 아니고 자신 있다, 이런 그냥 갈 것 같고, 공천회에서 뭐 대한수학회나 이쪽에서 아니 미적분하고 기하를 어떻게 안 배우고 경제학을 하고 공대를 가겠습니까? 특히 미적분 하면은 이게 도입돼서 잘못하면 어머님들 중에 학생들 무조건 의대 가야 되고 명문대 가야 된다, 특히나 이공계 갔으면 좋겠다는 어머님들 지금 거의 80, 90% 이상일 거예요. 이공계 쪽으로 키워내고 싶다는 어머님들 잘 생각하세요. 지금 수학, 지금 현행 수원수투, 확률 같은 게 미적분 기하까지 다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게 심화수학까지 들어오고 그걸 갖다가 특정 상위권 16개 대학 이상 뭐 의대가 필수로 지정을 하면은 뭐 더 해야죠. 어떻게 왕관을 쓴 자 무게를 견뎌라 이거예요. 그 다음이 수학은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수학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수학은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의대에 가서 개뿔이 안 하는데 진짜 2028에서 많이 뒤집었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이게 제가 킬러문학 때 되게 거칠게 얘기했던 이유가 6개월을 두고 세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 우리 3년, 4년 남았잖아, 2028. 그럼 조금 더 해가지고 좀 더 파격적으로 바꿨어도 됐는데, 막 수능 전체 설평 때리고 대학별고사 돌렸어도 됐는데, 수능이 유지가 됐어요. 사교육 난립니다. 사교육 난리예요. 자, 그래서 수학 그런 부담감이고, 영어 한국사 넘어가겠습니다. 비슷해요.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잠깐만요. 어머니 이것까지 어떻게 학원 다녀도 미치겠다. 아니, 뭐, 학원 몇 개 다니까, 진짜. 아니, 울산에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뭐, 선택 과목 17개? 과학탐구 8개, 사회탐구 9개, 총 17개 중에 2개를 선택한 현행 수능에서 전체 다 같이 본 통합사회, 전체 다 같이 본 통합과학? 제가 알고 있는 사회탐구, 과학탐구, 사교육 선생님들 전부 다 교과서 파기 시작해요. 지금 3년 뒤 데뷔하려고 다시 태어나. 통합사회 선생님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유리한 게 뭐냐면요. 어머님들 세대 딱 직전쯤 수능에 예전에는 통합사회 통합과 다 같이 봤어요. 예전 그쵸, 물화생이 다 같이 보고 사탐 다 같이 봤어요. 예전 막 손준강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통합사회 막 2번 막 이때. 근데 지금 그게 다시 돌아왔다. 그러니까 신흥 강사들보다 좀 연배가 있는 강사분들이 엄청 잘할 것 같고, 제가 최근에 이제 한국지리 선생님 이제 영상 패션 보니까 그 컨텐츠 찍으면서 고교 현장에 있는 선생님 만나봤는데, 이게 뭐 돌아가는 꼴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사회선생님들 너무 힘들어요. 이게 통합사회가 1학년 때 따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4명이야. 학교 딱 들어가면 고1 때 가르쳐요. 이게 되게 웃긴 게 고1 때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을 수능 때 넣겠다는 거야. 왜냐하면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경제, 물리 이런 거 애들이 선택을 안 한다 이거야. 맨날 생명과학, 맨날 생활과 윤리, 생생정보통이야. 지구과학, 윤리학, 맨날 이런 거. 경제는 언제 할 거야? 대한민국 경제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나간 거죠. 그러니까 아유 다 같이 해. 다 같이 그냥 해. 유불리, 싫어한다 이거예요. 왜 경제, 물리 선택 안 해? 그러니까 다 같이 통합사회 보자. 경제 내용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다 같이 통합과 보자. 물리, 화학 내용 조금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글쎄요, 이것까지는 국어, 영어까지 해놓고 통합사회는 어머니도 고등학교 가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통합사회 지금 고1 학력평가 절평을 치는 거 보면 1등 합격률 30-40%예요. 쉬워요. 근데 수능을 갔을 때 어떻게 또 막 사회문화처럼 이상한 막 도표 내고 막 그래프 내고 좌지울지할지 모르겠는데, 정부 말 믿는 거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문제를 제공해 주다고 하니까 또 관련해서 여러 컨텐츠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것과는 잠깐 비춰둡시다.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어머니들. 그죠? 이것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 자,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지금 이제 수능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런 수능을 현재 최소
초등학교 4학년,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어머님들 하실 수 있겠지만 최소 거의 확정타는 초등학교 4학년, 고학년 어머님들이 고등학교 가고 이제 수능을 보게 됐을 때 자,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수시와 정시 요거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2028 대입기 편입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수시와 정시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라고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애가 수시로 보내야 될까 정시로 보내야 될까 생각을 막연히 정도는 하실 거예요, 지금. 수시로 가야 됩니다, 어머님들! 지금 정시로 보낼 거야? 안 된다, 지금 막, 우리 애는 수능 진짜 너무 잘, 막 초등학교 때부터 진득하게 앉아있고, 벌써부터 고3, 뭐 고1 기출 숙소풀, 안 된다, 어머님들! 진모이 믿지 마세요. 집에서 따뜻한 집에서 어머님들 방석 깔아두고 딸기도 먹어가면서 감도 깎아가면서 그렇게 보는 모의고사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머님들. 시간 딱 돼가지고 긴장돼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같이 보고 이 수능에서 당해냈자? 너무 쉽지 않다. 고4 고5란 말이 왜 나오는데, 어머님들. 수시로 보낼 생각을 당연히 지금 초등학생이 너무 정시가 없어야 된다니까? 정시를 없애세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돼. 그럼 아까 1박어 특목고도 말씀드렸어. 막 교과학종 얘기 이제 섞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이거 정도 어머님들 지금 여기까지 오는 어머님들 공부 잘 되실 거예요.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뭐 실기 빼고 이렇게 있을 텐데 교과는 뭐예요? 내신만 보는 게 교과 아니에요. 그죠? 어머님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내신만 봐가지고 딱 정량평을 잘라내. 우리 애 만약에 전사고 못 가면 1박고 가서 내신 다 1등급 학사고 반에서 1등하고 정글 1등하고 생기부도 없고 선생님 막 예쁜 받아가지고 잘 써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대 보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내신만으로 안 돼요. 5등급제로 바뀌고 5, 1등급이 다 들어온다 생각해보세요. 그거 어떻게 다를 거야? 서류 보면 다 블라인드야. 다 1등급이야. 얘네 교과평가로 지금 들어왔어요. 좀 입사하는 교수님 봤어요. 다 1등급이네? 뭐 볼 것 같아요? 면접 봐요, 면접. 서류에서 특목하고 전사고는 티가 날 수가 있어요. 표준 편차나 평균 보고 나머지 자료들을 보면 티가 나요, 데이터가. 그래서 완벽한 블라인드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서류 보는 건 둘째치고 아직도 지금 현행 교과 전형 중에 면접을 보는 학교가 있어요. 교과하고 학종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머님들이 지금 원하는 자녀가 다녀야 될 대학교들 있잖아요. 다 해야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과학, 뭐 사회 말할 것도 없이 통사, 통합 다 같이 보잖아요. 심지어 내신 잘 챙겨야 되고 최저도 잘 맞춰야 되고 연참 논술도 봐야 되고 수능 최저 잘 맞추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된 거. 그러니까 구분을 하지 말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 정시의 정시는 머릿속으로 버리시고요. 수시 중에 교과가 절대 내신반으로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최상위권 2년일수록. 뭐 그렇게까지 뭐 의대 스카이 갈 필요 없다. 그래도요. 상위 15개 대학까지는 이 기조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교과 안에 실제 지금도 그래요. 교과 안에 면접 이런 것들 덜컥덜컥 넣어버린다. 교과란 이름하에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에서 또박또박 자기가 원하는 표출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뭐 또 국어학원 다니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교과 1.0들, 1.0X 등급들이 난사가 됐을 때 그 학생들을 가를 만한 방안들은 대학교들이 있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중에 교과 이거 이제 종합이에요. 종합은 내신이 조금 터울이 있죠. 그래서 특목고를 가도 되게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종합은 뭐 이미 면접 많고요. 이미 면접 많고 서류도 열심히 보고 그리고 뭐 각종 뭐 재시험 면접 좀 약간 좀 필기고사스러운 약간 대학별고사 이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겠고 논술 자체도 지금 머릿속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국어학원 다니시면 되고 논술부터 지금 대비한다. 이게 경쟁률이 어마어마해요. 특히 이공계 쪽으로 갔을 때는 거의 승부가 안 나고요. 왜? 과학고 영재고들 학살해버린다 거기서. 수학과학 쪽은 엄두가 안 나고요. 인문계에서도 수학을 많이 보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들도 글쎄요. 고등학교 스타트하고 해도 되게 빨라요. 거의 고3부터 내신도 안 되고 수능도 안 되면 그때 가는 게 논술이기 때문에 똑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뭐 대입 논술 전혀 차근차근 국어에 대한 탁탁한 독해력, 수학 요거 전체적으로 잡고 딱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는 뭐다? 너무 구분하지 마라. 수시 정시 구분하지 마라. 수능도 어떻게 보면은 수시에 적용되는 거예요. 교과 학종에서 결국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둔다. 어머님들 원하는 대학교 우리 학교는 수능 좀 볼래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 넣는 거예요. 아무리 내신이 좋아도 결국 수능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어머님들께서 원하시는 지금 최상위권 대학들 위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면접도 볼 수 있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깔고요. 여참 논술까지 봅니다. 이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생각만 해주시라 이거예요. 일단 지금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게 먼저고 이런 전형들이 있을 걸 대비를 해야 마음의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도 좀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생각지 말라 했는데 제가 수시하고 정시 구분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근거만 더 드릴게요. 정시의 수시와 이미 서울대는 정시 안에서 교과평가를 해요. 서울대는 정시를 보고 내신까지 봐요. 수능만 본다는 게 아닌 거야. 이게 핵심 뭐냐면 와 수시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야. 수능도 봐. 와 정시도 수능만 보는 게 아니야. 내신도 봐. 딱 이 느낌. 이미 고려대학교 올해부터 정시에 내신 들어가는 전형 만들었고요. 2026학년도부터 연세대학교 확정입니다. 확정이에요. 이거 다른 대학교들 안다라고. 이거 냄새 안 보이세요? 서울대 고려대 쭉쭉쭉쭉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님들 이 이유를 아셔야 돼요. N수의 신건대지 어머님들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학생들 잘 보면은 엄청 N수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막 육수 있고. 제가 거기에 자퇴생들도 다룬 거 알아요? 자퇴해가지고 딱 얘네들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답 없으면 자퇴. 지금 중학교 자퇴생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1학년 1학기 들어가서 내신 4, 5등급 뜨는 순간 뭐 지금 9등급 기준으로 뭐 3등급 뜨는 거겠지. 5등급제로 가면. 뜨는 순간 애들이 어차피 원하는 학교 못 간다 이거야. 근데 실제로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왜? 꿈이 너무 높거든. 다 거의 뭐 이게 어머니들 저희 애는 인서울 대학교만 가서 그 말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들 좀 인서울 대학교 몇백 개인지도 몰라. 인서울 대학교 15개인 줄 아세요. 지금 어머니들 자꾸. 대학교 많아요. 어머니들. 원하는 대학교 가기 힘든 거잖아요. 대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준으로 봤을 땐 쉽지 않고 애들이 내신 딱 안 나와서 자퇴하고 정신 파이터 하는 거야. 그거를 잘 들으세요. 교육부가 좋아할까? 정부가 좋아할까? 절대 안 좋아해요. 사회적 자원의 낭비고 왜 변호사 로스쿨 제도 바뀌었는지 생각해보세요. 고시에서. 우리 지금 남편 때 시대 때는 사법고시 보고 막 사법고시 막 대통령 문도 이렇게 막 하셔서 가셨잖아요. 근데 막 사법고시도 그렇게 막 N수하고 이런 열풍 속에서 왜 그걸 사법고시 낭인이라고 낙인을 찍고 로스쿨 제도로 바뀌었고 막 그게 지금 막 장학금 제도 막 부유한 층만 간다 이런 논란이 단점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가 유지되는지 생각을 해보시죠. 교육 관련 고위 관계자분들은 N수를 싫어해요. 제가 거의 사회 악입니다, 지금. 어머님들 지금 오수 N수 고등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안 좋아요. 그래서 딱 나누고 자퇴생과 N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정시에 교과를 깔아버리면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검정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고졸 검정고시를 보게끔 하면 뭐냐면 재직자 전형은 이제 많이 써본 쪽이고 이 검정고시 전형이 따로 있는데 이게 굉장히 포션이 적어요. 그래서 대학을 못 오게 만들어버려요. 니네가 원하는 대학교? 너 지금 자퇴하면 뭐다? 이렇게 딱 깔아버리고 학교 다녀. 너 어떻게 학교를 자퇴할 수 있니? N수 해가지고 되겠어? 내신 안 좋은 거 그대로 들고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건데 정시에서 계속해서 내신을 반영할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시하고 정시 딱 정리해드렸어요. 구분하지 마세요. 정시는 잊으세요. 근데 수시의 정시와 정시의 수시와 내신만 보는 거 아니다. 내신, 면접, 논술, 그리고 심지어 수능 최저학력까지 기다리고 있는 세상이 다가온다. 지금보다 부담이 더 늘면 늘었지 절대 줄어든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신기한 거예요. 아까 선원수령평가도 교원들의 부담을 증가시킨다 했잖아요. 글쎄요. 정말 파격적으로 바꿔야만 할 고교학점제 확정이 되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를 선택하고 행성 우주과학 같은 과목도 절대평가가 되어서 여기에서 A를 받으면 학생이 10명 이하로 들어 내가 A를 받으면 증명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똑같은 수능 내신제를 남겨둠으로써 상대평가를 유지함으로써 완전히 톱니바퀴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부담감이 커질 것 같고 대입 개편 시험 어떻게 확정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되면 큰 변화가 없어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자녀 두신 어머님께서는 우리 초등학교 자녀분도 그냥 똑같은 루트일 것 같은데 지금부터 그런 선행학습 관련해서 하고 마무리하고 뭐 Q&A 몇 개 정도만 하고 강연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우선일까? 수학입니다! 어머니들 지금! 내가 지금 국어학원 설명 와가지고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정말 완전 죄송한데 제가 거짓말해서는 안 되잖아요. 와 국어 지금 국어를 수학보다 원장님 이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수학이에요. 수학이 명언이 있습니다. 제가 정한 명언이 있는데 대한민국 입시는 수학이고요. 수능장 안에 들어가면 국어예요. 자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요, 어머니들 제가 당일에 메디컬 정시 꿈꾸는 막 대기업 퇴사하고 수의대 준비하는 우리 다다 누나라고 32살 먹고 이제 수의대 준비하고 여수에서 공부해가지고 좀 SR 타고 올라와도 채점한 누나 있고 서울대 불문과를 다니다가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 당일날 와서 채점하고 이렇게 구모 때 2개 틀렸어요. 근데 이번 수능 때 국어 87점. 그러니까 N수를 거듭할수록 뭘 제일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사과탐? 아니야. 탐구는 쌓여가요. 저 30대 사탐 50 맞았어. 한국사 예전에 어머니들 석영 막 위치도 외우고 난리 났어. 5도의 한계 그 위치까지 다 외웠어. 어렸을 때 미치겠다 진짜. 한국사 지금 싫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한국사에 서울대 관련 봐야 됐어서 사과탐은 단단해진다 이거야. N수 할 수 없는데 국어 이거야. 그러니까 어머니들 지금
학원 타이밍 참 좋다, 개원 타이밍. 어머님들. 미치겠다. 박수 한번 주세요! 빈말이 아니고. 제가 뭐 지금 빈말 안 지금 수학 중요하다 막 이러잖아요. 전 절대 빈말. 전체 입시는 수학이지만 수험장 안성 국어예요. 어쩌면 그 수험장 안성 우리 미리 보는 공부를 할 수 있다. 정말 탄탄하게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지금 수학이 고등학교 3학년 가지고 N수 1년 가지고 뭐 상 X 모의고사 막 2X 모의 이런 거 푼다고 지금 되는 얘네들 트렌드 머리 갖고 놀고 있어. 평가는 소나기 안에서 우리는 춤을 출 뿐이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로. 맘먹고 내면 문학도 그냥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철저하게 문학적 독해, 독서적 독해 나눠가지고 잘 연습을 하시고 너무 또 유수한 선생님들이 잘 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수학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외대고 출신 딱 1년 선행하고 그러니까 중학교 들어가서 1년 정도 선행할 정도가 평균이에요. 진짜 교육에 관심이 있고 우리 애를 갖다가 좋은 대학교 보내주셨다는 마음의 어머님이면 1년이 필수죠. 그러면 지금 공통수학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이 예전 표기 이거 서점에서 이상한 거 사시면 안 돼요. 공통수학 아니면 기본수학 이렇게 돼 있을 때 거의 공통수학 확정입니다. 그래서 공통수학 1, 2,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뭐 이렇게 해서 교재가 있을 테고 중학교 올라가시면은 일단 중학교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나 중3 때 도형이 쏟아지는데 이거 못 잡으면 안 돼요. 선행학습 관련해서 제가 얘기할 때 가장 먼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선행 전에 이미 할 것부터 하세요. 어머님들. 이게 국어나 영어는 뭐가 없어. 초등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또 하고요. 중학교 때 뭐 또 조금 버무려가지고 고등학교 때 또 해. 국어 영어 그래요. 근데 수학은 스텝 바이 스텝이야. 그래서 이 스텝 안 넘어가면 무너져요. 그래서 무슨 중학교 뭐 삼각비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돼. 우리 지금 애 사인 45도 제대로 모르는데 지금 고등수학 들어갔는데 뭐 함수 방정 절대 안 됩니다. 애가 어느 정도 괜찮고 전국 단위 자사고가 될 삐리도 한 중2, 중3 딱 들어갔는데 A 쭉쭉쭉 받고 수학은 다 A야. 근데 어머님들 수학 잠시만요. 중학교 때 A 많이 뿌리긴 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잘한다고 생각하시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준비하면서 올해 기본이에요. 올해 광역 단위 자사고 글쎄요. 삐 한 3, 4개? A 기본이 어머님들과 이거 30%, 40% 쏟아줘요. 쏟아내줘요. 그러니까 공부 잘 시키려고 하는 어머님들 이거 필수예요. 거기에 막 속지면 안 됩니다. 어쨌든 올해 딱 봤는데 수학 괜찮아. 학원 다니고 잘 따라가자. 이러면은 1년 정도, 그 정도 바운더리고 과거 영재고는 뭐 생략하겠습니다. 국어 설명이고. 자, 그 느낌 딱 생각하시고 그 다음 국어 영어가 딱 싸우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거의 비등해요. 물론 중요해. 근데 저는 올해 수능 보고 국어에 한 표를 더 얹어주겠습니다. 이게 글쎄 영어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만만치 않았는데 이제 단어 수이 되게 쉬워졌어요. 영어는 단어 수이 되게 쉬워져서 국어랑 영어가 따라와. 이게 진짜 마법같아. 그러니까 국어를 하고 단어만 외우는 습관만 배워주고 중학교 때 수업 영어 수업 그 문법 수업만 잘 들으면 영어가 따라와요. 그리고 절편이라는 부담이 없어. 그래서 저는 국어에 한 표를 내겠습니다. 국어적인 독해력 이 정도 독서심을 독할 친구가 있다? 왜냐면 국어 독서심은 4-5문단이에요 지금. 근데 영어는 한 문단이에요. 여기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어머님들. 지금 이 친구들이 한 문단에서 주제를 뽑아낼 수 있다? 필자가 이걸 말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치를 배양을 하면 영어는 꽁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사이드로 뭐 특강 이런 걸로 나중에 뭐 문법 그리고 단어 외우는 습관 지금부터 화장실 가기 직전 그쵸 어머님들? 학교 들락날락거리기 직전 뭐 이런 타이밍 중학교 돼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필기고사 되는 쯤에 그럼 짜투리 시간 활용해서 영어 단어 외우는 습관 정도고 영어는 국어는 뭐 또 하원이 이게 또 다니기로 마음 먹으셨으니까 탄탄히 또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은 영어가 꽁으로 따라오는 그런 느낌을 또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다닐래요. 욕심납니다. 어떻게든 의대 보내야겠어. 그럼 통합 과학 먼저 낫지 않을까? 사회문화에 사회는 진짜 어머님들 여기까지 괜찮을 것 같은데 통합 4회까지 학원을 학원 몇 개 다니시려고 애들 뭐 어머님들 또 저기 뭐 태권도나 이런 거 안 보내세요 저? 피아노 좀 시키고 혹시나 예술적인 재능 있을지 모르니까 아직까지 중학교 때까지는 봐야 되잖아요. 타고난 또 영재 예체능적인 능력치가 있는지 그쪽으로 하면 그쪽 보내야죠. 그쪽 가서 국어는 해야 돼. 국어 영어는 해야 돼. 어차피 대학 가려면 네, 그래서 다 이렇게 정리해서 선행학습 전략법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준비한 전체적인 내용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고 학부모님들 설명이 올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3수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짧게나마 피력을 했는데 3수 때 제가 3수 그 해 국어 때 국어 하나 틀리고 나머지 다 맞았어요. 베트남어까지 다 맞았어요. 2016학년도 수능 대비 9월 모의고사인데 수능날 또 국어에서 무너지면서 제가 국어 비문학 이제 독서 문학에서만 8개를 틀리고 이제 3수를 하게 되는데 너무 오만했던 거죠. 거만했고 국어라는 게 그래요. 정말 그냥 일상처럼 밥 먹듯이 이미 국어 공부를 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 지문에 있는 게 너무 익숙한
이런 인쇄 매체가 아닌 요즘 애들 영상 보고 미니미누 보고 뭐 어디 아이돌 직캠 보고 이것 때문에 죄송합니다 어머니. 근데 저는 좀 그래도 어머니 교육 중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애들이 글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어렸을 때부터 잡아놓고 이거에 익숙한 느낌, 어느 정도 수업 듣고 이 정도 숙제할 때는 어느 정도 여러 인쇄 매체를 보면서 글에 있는 능력치를 배양을 하는 것이 답이에요. 안 그러면 나중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디테일한 방향성. 이게 논리적으로 이중부정등 몇 개 꺾기만 하면 이게 독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단단히 해놓으시고 어찌됐든 돌아와서 제가 그걸 못해서 참 감회가 남다른데 끝나고 제가 카투사에 이제 붙어가지고 군대를 가야 됐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119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봤는데 저희 아빠가 이제 항만해양 기술사라는 직업을 갖고 계세요. 되게 독특해요. 그래서 제가 울산도 되게 이제 바닷가 가까이 있고 인천, 항구 이렇게 많아서 기술직 자격증을 따고 이제 전공하고 교류를 하면 이제 회사원이셨는데 방파제 연구하는 굉장히 독특한 직업. 그러니까 방파제 연구하시고 그거 설계하시고 이런 항만해양 기술사라는 직함이신데 이제 술을 잘 안 드세요. 술 안 듣고 자기 이제 사원 데리고 이제 차 타고 오는데 이제 세곡동 쪽에 딱 오는데 기절을 하셨대요. 뭐지? 그래서 기절해서 차가 해가지고 다행히 고속도로는 아니어서 뭐 10년 감수했죠. 고속도로 딱 통과하고 세곡동 안쪽으로 이제 저희 수서 쪽으로 돌아오면 되는데 이제 길 하나만 이제 꺾으면은 거기에서 해서 큰 나무에 박아서 그냥 차가 멈춰버렸대요. 기절했으니까 사원분이 이제 급해가지고 119에서 삼성병원 이제 수서 바로 옆에 있거든요. 1원에 바로 있어가지고 그때 수서 집에 살았으니까 가서 봤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가면 다 검사를 하잖아요. 뭐 머리 검사 뭐 하는데 이제 종양이 발견돼요. 아빠 뇌에. 그래서 저희 아빠는 이제 저하고 형은 되게 골골대고 저희 엄마도 엄청 골골대고 저희 엄마 닮아가지고 막 장도 안 좋고 우리 막 아파요. 자주 아프는데 아빠는 막 출장 하루 종일 갔다 오더라도 막 엄청 생싸고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는데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 어른들 받았을 때 이제 사실 막 뇌까지는 잘 체크를 안 하시는데 이미 7cm, 10cm 컸다는 거고 네, 성상세포죠? 네, 이런 쪽이었는데 공부식 교수님이라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뇌의학 교수님이 삼성병원에 근무하는 한양대 나오시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나중에 그날에 들어보니까 자기가 수술을 한 번씩 해요. 하루에 한 번씩 수술하시고 뇌절개 수술을. 뇌절개 수술 하루에 365일 중에 360일 하신다. 5일 쉬고. 권위자죠. 뇌술계. 지금까지 본 종양 중에 이제 거의 희귀에 가까운. 그러니까 살아오시면서 3번 정도 보는데 너무나도 그러니까 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충격을 안고 가서 사실 투병을 오래 하다가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재작년에 1월 돌아가셔서 엄마가 이제 혼자 수서해 하시고 이제 형도 이제 분가를 못 해가지고 제가 근데 사실은 그때 입시 저도 오수 치르고 이제 대학교 원하는 대학교 정말 운 좋게 이제 왔습니다만 그러고 이제 제가 학군 중심 되게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뭐 지금 뭐 유명한 일타 선생님들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되게 많이 알잖아요. 바뀐 게 없더라고요, 교육은. 그러니까 이 어머님들의 그 자녀에 대한 마음은 똑같고 이 스카이가 의대에 대한 그 열풍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머님들이 이렇게 눈을 보면 저희 엄마가 많이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 강연할 때마다 이 얘기하려고 했어 이러는데 아유 참 이 얘기하려고 했어? 기특하네. 근데 제가 좀 환갑 넘어가는데 나이가 좀 높겠죠. 근데 이제 엄마 얘기 듣고 이제 엄마한테 막 늘 통화를 해요. 그래서 또 그런 일깨워주신 또 이 자리까지 와서 그런 좀 기운 주셔서 좀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 초등학생 친구들, 중학생 친구들도 제 영상 본다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책임감 있는 영상들 만들도록 노력할 테니까 응원해주시고 여기 오신 어머님들 또 학원 열심히 다니셔서 국어 성적 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미미!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